핫한 정치권 이슈를 한 칼에 정리하는 시간, 한칼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준일 시사평론가, 공론센터의 장성철 소장, 한칼 두 분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아니, 국민의힘 경선. 저는 이제 경선 끝나고 김문수 후보가 됐으니까 뭐 단일화는 일사천리로 되고 착착착착 빠르게 돌아가겠구나 했는데 정말 반전 드라마가 거의 식스센스급으로 펼쳐지고 있는 기분이거든요. 앞에서 김재원 비서실장 인터뷰도 들으셨을 텐데 두 분이 지금 상황을 바라보는 한 줄 평부터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장 소장님. 아, 그럴 줄 몰랐어. 순진하긴. 이겁니다. 그럴 줄 몰랐어 순진하긴. 네. 김준일 평론가. 비전은 간대였고 공학만 남았다. 공학. 아니 나는 코미디로 가는데 이렇게 다큐로 가면 어떡해요. 네, 진짜 염증나네요, 진짜. 예, 도급판이라고 제가 이 점잖게 상황은 얘기하겠습니다. 코미디로 봐야 돼요. 우리가 다큐로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떤 분들은 김문수 후보가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가 지금 달라진 상황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이미 화장실 들어갈 때도 이 마음이었을 거다 이미 그런 김문수 분도 후보 계시고. 측에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뭐 저랑도 인연이 있어가지고 쭉 물어보면 그 최종 후보로 선출되기 전부터 아유 우리가 당의 후보가 되면 예. 당연히 우리 중심으로 가야지. 음. 무슨 단일화라든지 뭐 이런 얘기 하는 게 맞아? 막 계속 이런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더라고요. 그 캠프 내에서요? 캠프 내에서 아니 그 캠프 내에는 지금 단일화하겠다고 들어가 계시는 분들이 많은 거 아니었어요? 의원들은 위장 취업을 한 거고 어. 거기 이제 김재원 전 의원이나 예. 실무자 같은 경우에는 예. 완전히 뭐 김문수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뭉친 사람들이잖아요. 달라요. 그러니까 캠프 내 구성원이 예. 단일화를 위해서 지금 위장 취업이라고 표현하셨는데 단일화를 위해서 파견된 현역 의원들이 있고 네. 김문수를 정말 대통령 최종 후보로 만들어야겠다고 모인 김재원 실장 같은 원외 인사들의 의견이 갈렸던 거군요. 그렇죠. 애초부터. 그러니까 김문수 캠프의 가장 핵심적인 인물은요 차명진 전 의원이에요. 차명진 전. 차명진 전 의원이 모든 논의와 설계도를 다 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어제 페이스북에 쭉 설명했잖아요. 이거 말이 되냐 이게 선대위 구성도 안 하고 말이 안 된다. 김문수로 가야 한다. 단일화 하더라도 일단은 선대위 구성부터 하고 당무 우선권 인정해라. 이 나쁜 XX들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당에서는 아니 우리가 당신 대선 후보로 만들어준 게 을지문덕 얘기하고 김덕수 얘기하고 단일화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만들어준 거지. 네. 한동훈과 똑같은 얘기를 하고 그렇게 행동을 할 거면 우리가 왜 당신을 왜 만들었어? 어허. 착각하지 마. 당신 이상해.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이죠. 인정 자체를 안 하고 있어요. 그 발언이 이제 이양수 사무총장이 어제 올린 SNS를 보면 바로 알 수 있는데 요거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지난 그 최종 토론 때 김문수, 한동훈 두 후보 간의 최종 토론 때 질문이 나왔었어요. 한대행과의 단일화 전당대회 직후여야 한다. OX. 그거 보고 올까요? 화면 있습니까? 보고 오겠습니다. 국민의힘 후보가 아마 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된 다음에 바로 늦지 않게 그러나 국민들이 볼 때 합당한 방법으로 한덕수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한다면 반드시 단일화를 하고. 자, 이때 김문수 후보는 O를 들었고 한동훈 후보는 그때 가운데를 들었나 네, 그랬을 네,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걸 이양수 사무총장은 저 사진을 캡처해 올리면서 아니 분명히 즉각 단일화를 하겠다고 직후에 단일화 하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왜 지금 말이 바뀌는 거냐. 맞아요. 이런 공격들이 어제 뭡니까? 긴급 의원총회에서도 의원총회. 쏟아진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도부들이나 의원들은 당황한 기색이 좀 보여요. 우리가 써놓은 스케줄대로 따라올 줄 알았더니 안 하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요 다 안심번호 다 지금 받아놨고요. 전당대회 소집 공고까지 해놨어요. 이건 뭐예요 지금? 5월 10일하고 11일 시간은 추후에 공고하겠다. 네. 전당대 소집 공고를 이미 해놨단 말이에요. 3일 전인가 이미 소집 공고를 해야 되니까 네. 그 법적인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 왜 소집 공고했겠냐고요. 대선 후보가 국민의힘에 선출되면은 전당대회를 통해 가지고 당원들 인정을 받아야 돼요. 거기서. 그러니까 대선 후보를 바꾼다라는 계획을 지도부는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부분 아까 김재원 비서실장이 강력하게 문제 제기했습니다. 어제 한밤에 갑자기
전국위원회 소집 공고가 떴다. 네. 5월 10일, 11일로 전국위원회 연다고 떴다. 장 소장 보시기에는 이미 단일화 시점을 그때로 받고 공고한 것 같다는 말씀이신데 김재원 실장의 해석은 좀 다릅니다. 뭐라고 달라? 김재원 실장 뭐라 그랬냐면 김문수 후보를 끌어내리기 위한 전국위를 연 게 아닌가라는 어떻게 생각이 듭니다. 끌어내려요 거기서? 그런 끌어내릴 얘기를 방법이 하더라고요. 없어요. 뭔가 당원 당규를 바꿔서라도 끌어내리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김문수 후보가 김재원 실장하고 전화 통화를 하면서 오늘 선거운동하러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위원회 열고 전당대회 열어가지고 새로운 후보를 단일화 후보를 이제 전당대회를 통해서 인정을 받고 대선 후보로 쭉 보내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지.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선 후보 못 끌어내려요. 버티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요? 어떻게 바꿀 거예요? 아, 그러니까 장 소장님 보시기에는 피해의식이에요. 그 김재원 전국위 소집은 네. 그때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단일화 하겠다라는 그렇습니다. 당 지도부의 의지 표명이다. 맞습니다. 자, 의지 압박력. 표명인 거는 분명히 알겠어요. 네. 지금 당 지도부 입장도 강력한 거 알겠어요. 근데 김문수 후보 입장도 아까 들으셨다시피 강력하잖아요. 절대로 그 스케줄대로 따라가진 않겠다라는 거잖아요. 예.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뭐 단일화 10일을 넘기겠죠. 11일 후보 등록 넘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예전에 그러면 무소속 후보랑 단일화했던 많은 사례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문재인 안철수 뭐 있었고 노무현 정몽준 있었고 뭐 그 스케줄대로 가지 않을까요? 그리고 지금 그냥 내가 김문수라도 안 할 것 같아요. 기분 나빠? 아니 그게 아니라 당장 여론조사 지금 뭐 할 여론조사로 할 가능성이 높을 거 아니에요. 네. 뭐 이거를 콘클라베식으로 해가지고 뭐 밀실에서 몇 명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그러면은 지금은 내가 하면은 질 것 같은데 단일화 여론조사 아. 돌려보면은 그럼 지금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어차피 다 꼼수고 꼼수의 파탄인데 이 정도로 이게 당이 이제 거의 이제 우통 벗고 지금 당이 사실상 이제 지금 이 대선에 자기네 경선에 개입을 하고 이게 지금 엉망진창이 된 건데 이게 이렇게 중요했으면요 각서까지 받아놔야죠. 무조건 5월 11일 이전까지 여론조사를 포함해서 모든 단일화 절차를 만들어서 한덕수한테 그래서 한동훈 김문수 그래서 각서까지 받아놓고 그래도 안 지킬 가능성도 있는데 한덕수, 김문수. 야,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 그 아, 최종 후보들한테? 2인들한테 그래서 이 사람은 안 돼, 이 사람은 돼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자 김문수 입장에서 보면 뭐라고 했냐면 늦지 않게 합당한 방법으로 반드시 단일화 아까 전에 그렇게 했거든요. 늦는 거의 기준이 뭔가요? 전당대회 직후여야 한다에 오 판때기를 들긴 했지만 그 직후라는 것이 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전당대회 직후에 이제 그래서 얘기한대잖아요. 예. 선대위도 꾸려가지고 거기서 단일화 추진이 지금 만든다고 하니까 내 입장 김문수 입장에서는 그래 우리 나 지금 한대잖아 한다고 얘기했잖아. 언제 안 한댔어 한대잖아. 합당한 이렇게. 방법. 김문수 야. 입장에서 합당한 방법. 그러니까 아. 이거는 정치는 신뢰고 관습대로 가는 건데 당 지도부가 이미 말도 안 되는 짓을 지금 한 거잖아요. 이 신뢰가 다 깨져버렸는데 김문수가 그럼 여기서 계속 고분고분 할 수 있겠냐. 자, 표면적인 것들에 대해서 잠깐 먼저 얘기하세요. 당에서 상당히 좀 기분 나빠하는 거는 네. 김문수 후보 측에서 단일화 실무 추진단을 꾸리겠다. 네. 거기에 김재원, 박계동 전 의원을 이제 추천을 하겠다 이런 생각인데 단일화 실무 추진단이 왜 필요하냐 지금? 그 협상하겠다는 거냐? 그럼 뭐 여론조사 룰 협상하려고 그래? 이거부터 이제 기분 나쁜 거예요. 단일화 그냥 협상 없다. 우리가 정해주는 대로 그냥 따라해. 그러니까 이거예요. 지도부 생각도 저는 무슨 말인지 알겠고 김문수 후보 측 생각도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양쪽 다. 이 지도부 측과 많은 의원들 측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한덕수 단일화에 완전 100% 찬성하고 착착착착착 할 줄 알고 우리는 전폭적으로 밀어준 거다. 심지어 어제 어떤 의원은 그런 얘기까지 했대요. 단일화 할 거니까 믿고 김문수 후보 찍어라고 주변에다가 네네네. 홍보까지 하고 다녔는데 맞아요. 지금 얼굴이 말이 아니다 내 얼굴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뒤통수를 맞아서 생각하는 거다 보니까 그렇죠. 지금 이게 일이 안 풀리는 거예요. 풀리는데 제가 봤을 때는 김문수 후보를 설득하는 작업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압박도 하잖아요. 주변을 먼저 쳐낼 것 같아요. 주변 누구요? 김재원 비서실장부터 단일화 반대파? 상당히 압박을 하고 음. 어느 정도 협박까지 하냐면 당신 정치할 수 있겠어? 이제 이 국민의힘 플랫폼 안에서 대구시장 하고 싶지? 그거 할 수 있겠어? 우리 플랫폼 안에서 당신 정치 못해. 잘 판단해. 오늘 아침에 인터뷰한 거 쭉 들었는데 예. 약간 좀 기가 죽고 침울하게 그냥 하소연하는 듯한 얘기를 하시잖아요. 저는 그런 압박감이 지금 심적인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래서 지금 대단히 강경파가 차명진, 김재원, 네. 박계동 이런 분들이거든요. 예.
그런 분들부터 상당히 지금 압박을 하려고 하고 있다. 압박하고 있고 이런 협박도 하고 있고 돌아가는 상황이 지금 상황. 그런 상황이군요. 그런 김문수 후보는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경선 중에는 누구나 바로 단일화할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단판으로라도 그냥 여론조사도 안 돌려. 그냥 단판으로도 그렇죠. 내줄 것 같은 분위기를 풍겼던 건 사실이잖아요. 맞아요. 사실이잖아요. 네. 그러면 왜 지금 미묘하게 그거 아니었는데요로 바뀌었는가? 혹시 이런 여론조사를 지금 돌리고 있는 건 아닐까 싶어요. 뭐냐면 오늘 아침 중앙일보가 발표한 한국갤럽 여론조사입니다. 보여주십시오. 요거는 5월 3일에서 4일. 그러니까 최종 후보 전당대회가 끝난 후에 돌렸어요. 가장 최신판입니다. 김문수로 최종 후보가 정해진 뒤에 돌린 여론조사인데요.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3자 대결을 해보니까 이재명 49, 김문수 33, 이준석 9. 한덕수로 넣어서 돌려보니까 이재명 49, 한덕수 36, 이준석 6. 즉 한덕수로 넣어서 돌렸을 때 36, 김문수로 넣어서 돌렸을 때 33. 김문수 후보 측에서 볼 때는 3%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이게 그냥 내줄 일이 아니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건 아닌가. 저는 요 여론조사가 오늘 아침에 나온 걸 보면서 이런 것들이 지금 이 기류변화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지 않나 싶더라고. 이 여론조사는 여러분 5월 3일 4일 중앙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서 전화 면접 방식으로 한 여론조사입니다.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해 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제 저 여론조사를 보면서 일부는 이제 뭐 두 사람의 차이가 없네 그런 얘기도 하지만은 그냥 이재명 후보랑 둘 다 두 자릿수예요. 예. 뭐가 저에서 경쟁력이 있다라고.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3.1% 아니면은 3% 플러스 마이너스 3.1% 포인트 아니면은 그냥 오차범위 내고 두 사람 다 그냥 의미가 없어요. 그럼 김준일 예. 평론가 입장에서는 다시 보여주세요. 예. 이재명 후보랑 해가지고선 저렇게 차이 많이 나는데 저 뭐 해보나 마나지 뭘 그거 갖고 싸워라고 하실 수 있지만 해보나 마나라는 얘기가 아니라 무슨 얘기냐면은 예. 한 사람이 누가 경쟁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려면은 예. 이재명이랑 붙었을 때 한쪽은 뭐 한 자릿수 차이밖에 안 나고 한쪽은 두 자릿수 나고 그러면 누가 더 경쟁력 있는지를 사람들이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잖아요. 저거는 숫자가 조금 더 누가 높고 낮고 그거는 큰 의미가 없을 정도로의 미미한 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래서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왜 한덕수한테 양보해야 돼? 우리가 최종 후보가 될 수도 있겠나라는 판단을 한 게 아니냐 그 말씀드리는 그러니까 거예요. 저는 계속 말씀드렸지만 예전에 뉴스연구소에서 그렇고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김문수는 처음부터 양보할 생각이 없었어요. 2012년에 박근혜 후보한테 지고 그다음에 오죽했으면 탈당해가지고 정광훈하고 손잡고 자유통일당 입당해가지고 지금 대선 후보가 되겠다고 평생을 대선 후보가 되는 게 그래서 대통령이 되는 게 꿈인 사람한테 순진하게 양보할 거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다. 이거는 꼼수의 파탄이고, 그러니까 저는 아주 근본적인 거를 이 우리 청취자분들 국민들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 김문수와 한덕수가 뭐가 다른지 좀 알고 계신가요, 우리 국민들께서는? 자,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 그러니까 예. 그냥 외견상 이미지 말고 예. 무슨 내용이 뭐가 두 사람의 비전이 다른지 그게 더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그거를 말씀이죠. 지금 국민의힘이나 내부에서도 전혀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단일화 얘기를 하고 이미지만 가지고 이게 하는 게 이거는 꼼수 정치의 파탄이다 제가 보기에. 제 질문으로 다시 돌아와 보면 김문수 후보는 왜 말이 달라졌는가에 대한 지금 우리가 이제 논의를 하고 있는 건데 물론 저 여론조사에 대해서 저건 전당대회 직후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가 컨벤션 효과를 많이 누린 거다라는 물론 그런 해석도 있다는 건 덧붙이면서 여하튼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장 소장님? 단일화는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현재 김문수 후보나 그 핵심 측근들의 판단과 생각을 따져보면 단일화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김문수 후보가 뜨게 된 배경 그리고 출마하게 된 근본적인 배경 주요 원인을 살펴보면은 그분의 힘이 좀 작용하지 않을까. 그분 누구요? 저기 서초동에 계신 분이요. 그러니까 최근에 예를 들면은- 계산책하는 예, 장면이 찍혔던데 예. 한강공원에서. 고기도 드시고 술도 한잔 이따 사진 한번 하시고 보여주세요. 그런 분인데 결국에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그분을 찾아가서 좀 정리해 달라고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그분의 얘기는 들을 수 그러니까? 있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장 결국에는 개입할 것 같다. 그분이 나서서 정리할 것 같다. 네. 김준일 평론가. 그러니까 저는 5월 11일 이전에는 안 된다 쪽에 좀 더 높은 5월 며칠이요? 5월 11일 11일 이전. 그러니까 후보 등록 그 전에 안 등록 된다. 이전에 뭐
그 이전에 꼭 지금 해야 할 승부를 걸어야 될 이유가 김문수 후보에는 없습니다. 결국 뭐 당은 난리가 나고 뭐 아까 전에 전 김재원 최고 인터뷰 중에 진짜 황당했던 거는 프로필 사진 찍는데 네. 그거 두 사람을 같은 데 잡아놨더라. 이거는 진짜 예의가 아니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뭐 돈은 뭐 한덕수 후보 측이 뭐 냈는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뭐 좀 논란이 있을 테고 다른 데 잡아야죠. 이게 뭐 도와줘도 대놓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누가 이거 흔쾌히 이렇게 단일화를 하고 하겠습니까? 끝나자마자 선대위를 꾸리는 게 상식인데 그것도 안 한다? 와, 이거는 진짜 역대급이라고 볼 수 있고 저는 기분 나빠서라도 5월 11일은 제가 넘길 것 같다. 5월 김문수라면. 11일 넘겨서 되긴 될 것 같아요. 저는 마지막에는 될 것 같아요. 마지막엔 된다. 예.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 하고 국민의힘 이야기 더 많이 남아 있는데 그거 댓글쇼로 좀 넘기겠습니다. 민주당으로 가보죠. 민주당에서는 지난주에 그 이재명 대표 대법원 선고가 파기환송,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으로 난 뒤에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카드 나오고 어제는 고법 판사들에 대한 탄핵까지 거론이 되고 있다고 해요. 조건은 뭐냐면 재판을 대선 끝날 때까지 중단하라. 파기환송심 재판 중단하라. 그렇지 않으면 탄핵하겠다. 이제 이런 건데요. 장 소장님께는 진짜로 탄핵까지 갈 것 같은가? 가겠죠.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은 대단히 위기감이 있고 이러다가는 진짜 대선 후보 자격 자체를 박탈당할 수 있겠구나라는 두려움, 공포감까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압박용 카드가 아니라 진짜로 할것 같아요. 쓸 카드라고 보세요? 네네네. 진짜 선고 기일을 잡고 그러면은 선고를 자체를 판사로서 활동을 못하도록 탄핵에서 직무정지를 시켜놓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합리화 상식이라든지 아니면 헌법을 존중하고 제도와 시스템을 존중하고 이런 것은 귀에가 안 들린다는 거예요. 제가 막 여러 가지 비판 많이 했거든요. 예.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이재명 후보에게 불리한 판단, 유죄 취지 판결을 내리니까 그제 와서야 이제 조희대 대법관 공격하고 대법원 공격하고 고등법원 판사 공격하고 이게 말이 맞냐. 당신들 대법원에서 선고기일 지정을 했을 때 뭐라고 그랬냐. 추미애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신속 결론 내리는 거 무죄이기 때문이에요. 대법원 잘하고 있어요. 와 박수. 와 그냥 완전 날개를 달아주는 거네. 환호했잖아요. 그런데 유죄 판결 내리니까 이거는 뭐 사법 구태타다 대선 개입이다 이러면서 공격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맞냐 당신들 지금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 말 맞는데 그 지금 이것저것 가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릴 때가 아니다. 아니 자칫 잘못하면 이재명 후보 대선 후보로서의 지위도 날아갈 수 있고 대통령 되더라도 날아갈 수 있는데 지금 그런 한가한 소리 할 때냐 이런 식의 반응이고 지금 위기감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뭐 그럴 선고할 기미가 보이게 된다면 바로 탄핵할 수도 있다. 자, 탄핵 카드를 정말 쓸 걸로 보이십니까? 김준일 평론가 같은 질문 드립니다. 상황에 따라 달리긴 했지만은 쓸 것 같아요. 뭐 지금은 이거저거 따질 계제가 아니라 민주당 이제 그렇게 보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론이 중요하거든요. 여론이 사실은 이제 그렇죠. 여론이 압도적으로 근데 이게 후보 자격 자체가 걸린 거라서 사실은 뭐 후보를 교체할 만한 상황도 아니고. 그런 거를 역풍이 불어도 할 만한데 지금 여론을 보면은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이거는 읽어드릴게요. 여론조사 기관 리서치뷰가 KPI 뉴스 의뢰로 지난 3일에서 4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ARS 여론조사를 했는데 대법원 파기환송에 대해서 법과 상식을 벗어난 부당한 판결이라고 밝힌 사람이 51.9 그리고 정당한 판결이라고 말한 사람이 44.4라서 격차가 7.5%포인트 오차범위 바뀌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게 진영별로 정치 네. 성향별로가 중요하잖아요. 뭐 진보에서는 당연히 이제 부당이 많죠. 83.7인데 중도에서는 56.6이 부당하다, 38.8이 정당하다. 그러면은 이거는 해볼 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탄핵을 하더라도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이해를 해줄 여지가 크다라고 민주당은 판단을 할 겁니다. 그 여론조사가 좀 몇 개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그거 예. 외에도 물론 결과는 조금씩 다릅니다만 그 정도면 그래도 해볼 만하다고 민주당은 지금 보고 있는 거다. 그렇죠. 그리고 뭐 후보가 날아가는 문제인데 이게 뭐가 됐든 여론이 나쁘진 않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탄핵이 또 장관 탄핵하는 거랑 사법부 탄핵, 특히 대법원장 탄핵이라는 건 굉장히 무게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초기 여론조사가 그렇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아직 한 달이나 대선이 남은 상황에서 민주당이 그동안 계속 중도 보수 확장 정책 피던 통합 정책 피던 것에서는 완전 달라지는 건데. 그
그 기조는 이미 대법원이 이제 파기환송하면서 끝났다. 예. 아. 예, 이거는 진영 결집이 더 우선인 거고 후보가 날아가는 거잖아요. 지금 어허. 어쨌든 그러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장 대법원장이나 대법관들을 탄핵하지는 않겠죠. 그거는 아직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조금 온건 기류가 있는데 뒤로 시간이 갈수록 특히 이제 고법에서 선고 날 즈음해 가지고는 굉장히 빠르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겠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비판했더니 한가한 소리 배부른 소리 하지 마라. 지금 우리가 30일 정도만 있으면 정권을 가져올 수 있는데 지금 사법부의 개입 때문에 우리가 후보 자체가 없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한가하게 그냥 사법부 인정하고 제도 시스템 인정하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급하다. 그런 생각이더라고요. 그냥 압박용 카드가 아니라 아니에요. 실제 쓸 카드, 실제 쓸 칼로 보이신다는 두 분의 의견. 네. 결국 15일, 오늘이 며칠이에요? 5월 6일이죠. 네. 15일에 파기환송심이 시작되는지 정말 중단되는지가 중요한 기로가 될 것 같은데요. 어떨 것 같습니까? 거기까지 얘기 한번 진행될 것 해볼까요? 같아요. 저는. 그냥 열릴 것 네. 같다? 김준일 평론가? 예, 뭐 안 열리면 이렇게까지 안 열리면 그거 하겠죠. 진짜 또 네. 대선 개입이죠. 안 열리면 안 열리면 대선 열린다고 또 개입이죠. 공고해놓고 네. 근데 진짜 대한민국 대선 단일화랑 사법 리스크밖에 없나요? 정말 염증 납니다 진짜. 자, 나머지 못한 이야기는 오늘 댓글쇼에서 유튜브로 조금 더 이어갈 거고요. 오늘 방송에서 소개하고 또 앞으로 소개할 모든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되겠다는 이야기를 안 하면 벌금 내요.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댓글쇼방 열렸습니다. 여러분 어서 들어오십시오. 대체 휴일에 함께하는 연휴에 함께하는 즐거운 댓글쇼. 뭐가 즐거워. 짜증나. 방송국 놈들은 쉬지도 않아? 어? 아니 그 출연료 받고 출연하시는 분은 좀 낫죠. 저희는 똑같이 아이템이 월급 받고 없어봐요. 우리를 출연시키겠냐고. 네? 그냥 고마워해야 돼요. 일 안 해도 되니까 좀 쉬자. 우리가 조희대 대법원장, 이재명 후보, 권성동, 웃겨. 권영세, 김문수 네. 이런 분들에게 네. 감사하다라는 카네이션이라도 보내야 됩니다. 진짜 카네이션.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이유는 아이템을 제공해 주. 그럼요. 정말 정말 방송인다운. 저희가 그래야 먹고 살잖아요. 아 정말 방송하고. 근데 아니 방송거리가 없더라도 정치판이 조금 조용했으면 좋겠어요. 요새는 제가 이제 퇴근한다고 퇴근이 아니에요. 우리 김광일 기자도 마찬가지고 여기 계신 분들 다 마찬가지겠지만 보통은 회사를 나가면 그때부터는 회사 일도 있고 손 좀 털고 저녁에 있는 삶도 좀 즐기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네 일이란 게 그럴 수가 없는 게 어제 국민의힘만 봐도 자정 넘어서 끝났어요. 의원총회가. 그럼 그 의원총회가 끝날 때까지는 뭐 다른 걸 준비해 놓는 게 의미가 없거든요. 인터뷰 질문을 어떻게 할까 구상하는 게 의미가 그러네요. 없고 뭐 뉴스 연구소 준비 의미가 없고 한칼 토론 무슨 얘기할까가 의미가 없어요. 그걸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24시간이 한 덩어리로 돌아가는 느낌? 저도 오늘 휴일인데 새벽 5시에 일어나가지고 기사 검색 쫙 오늘 하고요. 휴일이구나 맞아요. 1시간 동안 쫙 캡처해놓고 기사 확인하고 그러니까요. 한 20분 30분 다시 좀 졸다가 나왔어요. 1시 반에 잤어 사실. 새벽에. 그 의총 다 보고 그 의총은 다 볼 수는 없으니까. 예. 딴거 보기는 했지. 기사는 봤는데 중간에 이제 영화 한 편 보다가 그렇지, 또 그렇지. 뉴스 못 떴나 이렇게 보고 그치, 1시 그치. 반까지 내가 진짜 그 정치판이 우리 뭐 이야기할 거리 없어도 괜찮으니까 좀 조용했으면 좋겠다. 차라리 우리가 노래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건 저 경쟁력이 없어가지고 안 될 것 같아요. 노래를 하는 저는 정치권의 갈등이 증폭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이 말이야. 농담이고요. 정말 노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잠깐 들어오시는 동안 이거 미리 얘기하면 안 되는데 잠깐 그 홍보 하나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들어오시는 동안 저희 돌아오는 금요일에 뉴스쇼 차담회 네. 이름을 공개방송이라고 안 붙인 이유는 너무 소소해서 그냥 여러분들하고 정말 차를 마시면서 담소 나눈다 차담회라고 이름을 정하고 이번에 했는데 뭐 분위기도 괜찮고 이러면은 매달 하자라는 꿈을 갖고는 있습니다.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셔서 저희가 그냥 오픈을 못하고 꿀단지 멤버십 1기 회원들한테만 보냈어요. 17,000명한테만 보냈는데도 경쟁률이
제가 지금 숫자가 지금 현재 어떨지 모르겠는데 어마무시한 네, 분들이 몇십 대 1입니다 지금. 평일 현재. 낮인데도 신청을 하셔가지고 그분들 중에 저희 김서영 PD가 추첨으로 30분을 뽑았습니다. 뭐 추첨으로 뽑아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공평하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30분에게 오늘 전화를 일일이 돌린대요. 문자 보내면 놓치실 수도 있어서 일일이 저희 PD들이 전화를 돌려서 금요일 몇 시지? 1시? 1시 반이요. 1시 반 식사하시고 1시 반에 저 CBS 카페에서 모이는 거예요. 진짜 참하시는 거예요. 전화 못 받으면 그 순서 밀려요? 그건 아니야. 오. 그건 아니겠지. 네. 문자도 남기고. 문자도 남기고 전화도 네. 받고 그렇게 해서 그 30분과는 오늘 돌아오는 금요일에 참하시면서 저와 우리 패널들 중에 시간 되시는 패널들 다 오셔가지고 같이 참하시는 차담회에 뽑히신 분들은 꼭 와주시고요. 이번 놓친 분들은 다음에 꼭 또 신청해 주세요. 그때 누가 노래해요? 아니 그게 누가 노래할 수도 있대요. 아 누가? 네, 진짜 누가. 너무 할 게 없어지면 이야기만 아. 우리가 계속할 수는 없잖아. 그럴 때는 누군가를 지목해서 노래를 시킬 수도 있다. 아 지목이에요? 누가 뭐 그 당사자는 준비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밴드 없으면 노래 안 해요. 참고로 밴드 불러야 돼. 드러머 있어요, 드러머. 이게 근데 하여튼 저 뭐 보이차를 안 가져왔네요. 그 보이차 시진핑 보이차 깜빡 잊고. 금요일에 가져오시면 되죠. 금요일에 비 오면은 제가 오겠습니다. 비 오면 오시고 비 오면 오고, 비 안 운동이 오면. 취소돼서 네. 비가 안 오면은 운동을 가셔야 되는 선약이 있다는 그거잖아요. 어떤 애들이지? 오셔야겠네 뭐 보이차 때문에. 저희 집에 좀 들렸다가 갑시다. 일산에? 네. 이제 일산 안 와요? 일산 안 이제 가요. 서울 시민 됐다고 이제. 경기도 가야 되나? 자 여기까지 이제 홍보 끝. 그 사이에 많이 들어오셨습니다. 만여 명 가까이 입장하신 것 같으니까 입장하시면서 인사 다시 한 번만 정식으로 나누죠. 장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김관일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하트 PD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준일 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네. 김준일 평론가는 저는 흰머리가 없는 줄 알았는데 오늘 보니까 앞에 흰머리가 살짝 있는 것 같은 느낌. 저 흰머리가 계속 늘고 있어요. 그래서 딸내미가 뽑습니다. 잘 때 몰래 와서 하나당 10원? 아니 근데 나이가 이제 네. 흰머리가 많이 날 나이인데 염색하셨던 게 아니에요 그동안? 저는 염색 안 하고 어. 저희 집안 내력이 이게 머리 탈모도 없고 예, 뭐, 흰머리도 별로 없고 흰머리도 별로 없고 대박이다. 주름도 별로 없고 뭐야? 흰머리도 없고 숫도 많고 주름도 없어? 동안 집안이네. 대박이다. 네. 부족한 게 뭐예요? 근데 이 도대체? 안경을 씀으로 인해서 이제 뽀로로 뽀로로 평생 지금 뽀로로 나온 지 10몇 년이 됐는데 아직도 애잖아. 지금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평생 뽀로로, 평생 뽀로로. 평생 청년 김준일 평론가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연휴 하나만 말씀드리면 안 돼요? 말씀하세요. 네. 제가 이제 방송하다 보면 네. 차를 타고 이동을 많이 하거든요. 하루에 운전을 되게 많이 해요. 예. 그러니까 키로수가 하루에 한 서울 시내만 돌아다니는데 네. 한 150km 정도 다니거든요. 하루에요? 네, 하루에 왔다 갔다 하니까 150km 많이 정도 움직이시는구나. 평균적으로 다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오토바이로 배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분들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네네. 이분들이 차로로 오토바이 운전해 가시면서 휴대폰으로 이 배달을 잡으려고 운전하시면서 한 손으로 잡고 한 손으로는 휴대폰 보시면서 이렇게 가시더라고요. 그런 분들 좀 봤어요 저도. 안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위험해가지고 제가 옆에 어. 지나가면서도 너무 걱정되더라고요. 그래서 어. 우리 방송 들으시는 배달하시는 배달 라이더 분들. 분들은 네, 꼭 안전운전 하셨으면 좋겠다. 어.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오늘 방송 나와서 꼭 얘기해야지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라이더 중에 또 많이 들으세요. 우리 꿀단지 많이 계시니까 네. 주변에도 좀 알려주세요. 그거- 세워놓고 보시고 진짜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이게 총각을 다투는 그렇죠. 일이니까 생업이니까 이해는 하지 뭐 놀면서 휴대폰 보는 건 아니라고 아니죠. 하지만 너무 위험하니까. 너무 위험해요. 그러다 네. 오토바이 타고 그러시다 사고 나면 큰 그러니까. 사고니까. 그러니까. 참 좋은 얘기 해주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분위기가 갑자기 공익 캠페인 비슷하게. 예, 뉴스쇼 오늘 대체 공휴일입니다만 본 방송에 평소 동접자 못지않게 한 2만 6천 명, 7천 명의 동접자가 모였을 정도로 평소 못지않게 많은 동접자가 계셨던 이유는 지금이 대선 기간이라는 거. 게다가 상황이 평온하지 않고 양당이 모두 굉장히 시끌시끌하다는 점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일단 국민의힘 어제 자정이 넘도록 우리가 지켜봐야 했던 그 국민의힘 의총 상황부터 정리를 좀 하고 가겠습니다. 김광일 기자. 저도 이제 자정까지 못 기다리고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어제 어떻게 끝났지 하고 막 검색을 하는데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해 놓은 게 노컷 기사더라고요. CBS 노컷 뉴스 기사더라고요. 홍영성 기자하고 맞아요. 박희영 기자가 굉장히 정리를 잘해 놓은 걸 음. 보면서 쫙 한번 음. 이 상황을 알 수 있었거든요. 김광일 기자가 대시 한번 정리해 주시겠어요? 어제 그 박희영 기자가 현장에 있었고, 네. 저도 이제 계속 소통을 하면서 취재를 했었는데, 네네. 그러니까 어제가 공휴일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의원총회 잡기가 되게 어려웠고, 의원들이 특히나 영향권 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다 지방에 내려가 지역에 있는. 있으니까 다 스케줄들이 있으니까 저녁 때 잡았어요. 음. 7시로 잡았었는데 차표가 또 없어서 못 온다. 뭐 이렇게 하는 의원들이 많이 있었다고 해서 그 일정 때문에 못 온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서 8시로 옮겨 잡았고 갑자기 긴급 의총이 연휴인데 소집된 이유는 김문수 후보가 말이 달라지고 있다. 김문수 후보가 딴소리를 한다. 네. 우리 의원들 빨리빨리 다 모이십시오. 밤 8시라도 이렇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번 주까지 단일화를 끝내지 못하면 후보 등록이 이제 주말에 있기 때문에 너무 지금 총각을 다투는 상황이다. 어떻게든 좀 어떻게 할지 좀 같이 궁리를 해보자라는 게 이제 공식적인 이제 정식으로 좀 내건 이유였고. 근데 그거보다 더 공식 이유는 사실은 후보와의 상견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잘 봐야 되는 게 표면적인 이유와 이면적인 이유가 지금 막 섞여 돌아가는데 표면상은 우리 의원님들과 공식 최종 후보와의 상견례지만 근데 긴급 비상의총을 상견례를 위해서 사실은 김관일 기자가 말한 그게 맞는 거고 김문수 후보 캠프와 이 지도부와의 이 갈등도 표면상으로는 사무총장 인선 김문수 후보가 당무우선권이 있으니 해야 되는데 왜 안 해줘 이거지만 사실은 빨리 단일화해 안 해 요거고 그러니까 표면적인 이유와 이면의 이유를 조금씩 달리 봐야 되는 거죠. 여하튼 의총 소집했어요. 의총 소집을 했고 거기 의원들이 이제 69명 한 70명 가까이가 참여를 했고 뭐 의총 자체는 그러니까 비공개 한 3시간 정도 했는데 자체는 아주 뭐 새로운 얘기가 엄청나게 등장하고 뭐 갑론을박이 있고 이랬던 건 아니고 그냥 한 명씩 나와서 단일화 해야 됩니다. 뭐 이렇게 뭐 자기 얘기하고 들어가는 그런 상황들이었다고 해요. 뭐 그러는 중에 조금 더 좀 뭐 센 워딩들도 섞여 있었나 센 봅니다만. 워딩 어떤 거 기억나? 제가 들은 것 중에 기억나는 거는 김문수 후보 이거 사기 행각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발언이 뭐 이를테면 옛날에 한동훈 전 대표 있을 때 막 한동훈 향해서 막 뭐 집어 던지고 막 그런 분위기까지는 아니었고 좀 차분한 분위기로 좀 진행이 됐다고 해요. 아 워딩은 셌지만 분위기 자체가 막 물병 던지고 이런 분위기는 아니었고. 그리고 왜냐하면 워딩을 만약에 너무 세게 하면 그렇지. 이게 기사를 통해 전해지면 김문수 후보 측을 자극하게 되고 그렇지. 그게 지금 지도부나 의원들 입장에서 별로 좋을 게 없거든요. 그래서 약간 톤 조절을 하는 정도 느낌이 의원총회가 진행이 됐다고 해요. 그러다가 중간에 지도부가 김문수 후보 방으로 가가지고 면담을 하고 왔다면서요. 하고 돌아왔다면서요. 의원총회는 이제 국회에서 진행이 됐고 예. 김문수 후보 캠프는 국회 밖에 있거든요. 사무실이. 예. 이제 의원 그 지도부가 나가서 이동을 해서 캠프 사무실로 가서 김문수 후보를 만나고 온 거죠. 그래서 만나서 이제 단일화 설득을 하겠다라고 해서 제가 갔다 오겠습니다 이러고 나간 건데 오히려 거기서 김문수 후보가 막 호통을 치고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좀 제가 좀 전후에서 좀 들었는데 김문수 후보가 그렇게 호통을 치게 된 경위가 실무선에서 그러니까 이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그러니까 경선에서 이겼잖아요 김문수 후보가. 예.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당의 지원을 받아서 실무적인 준비들을 해나가야 될 텐데 물론 이제 단일화에 대한 협상도 같이 하겠지만 실무선에서 서운한 일들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졌다고 해요. 이를테면 아까 김재원 실장. 비서실장이 인터뷰했던 게 파주에 어디 센터를 잡아놨는데 거기 취소시키고 나중에 서울에 어디 스튜디오에서 촬영하고 있는데 바로 옆에서 보니까 한덕수 후보가 찍고 있더라. 아 사진 촬영, 포스터 촬영 같은 거 하는데 네. 그리고 제가 뭐 그 다 파주가 더 좋은 촬영장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뭐 수억씩 드는 정도. 근데 그걸 취소를 하고 네. 서울의 허름한 지하 사진관으로 갔다. 물론 당 입장에서는 지금 단일화될 수도 있는데 수억을 들이기에 좀 아까울 수 있겠죠. 네.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지만 김문수 후보 측에서 또 기분이 나쁘지. 그렇죠. 그리고 다 말씀드리기 동의를 안 받아서 어려운데 어쨌든 스튜디오에서 찍을 때도 바로 옆에가 한덕수 후보 쪽 촬영이고 네. 그 촬영하는 그 프로세스 자체가 똑같았다는 거예요. 음. 이거 그러면은 뭐 우리가 후보인데 왜 이걸 말이 되냐라는 항의들을 했고 본선 후보가 되고 이제 뛰고 있잖아요. 이를테면 포천의 한센인 마을 방문하고 네. 이런 거 하게 되면은 이를테면 뭐 일정, 메시지, 수행, 뭐 네. 촬영, 유튜브 이런 것들 당에서 이제 지원해가면서 가야 되는데 이런 게 안 붙어준다는 거예요. 아 당의 서포트가. 예. 근데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경선할 때는 이를테면 그 외주 업체에 맡겨서 뭐 일을 진행하더라도 경선 때까지만 계약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이 팀들을 그대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을 다시 계약할 수도 없고 네. 당해서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돼 버리니까 이게 말이 되냐라고 하면서 아. 이를테면 제가 아는 한 실무 관계자는 울었대요. 너무 서러워서. 어제 그 자리에서 아니면은 최근에 이 최근에 일들 그냥. 때문에 울었대요. 너무 그런 모습들을 보고 김문수 후보가 야, 우리 좀 좀 잘해보자라고 여기 이제 독려하면서 이제 거기서 따진 거죠, 이제. 그러면 김광일 기자는 그 흐름을 지금 취재를 많이 해오신 분이니까 김광일 기자 보기에는 김문수 후보가 애초부터 그러니까 화장실 들어갈 때부터 난 저거 절대 양보 안 해. 이건 아니었다고 보세요. 지금 이 돌아가는 과정에서 서운함이 쌓이고 해도 너무한 애가 돼서 지금 좀 변했다고 보세요. 전 둘 다인 것 같아요. 원래도 마음이 있었겠지만 최근에 이 더 심해졌다. 작용에 대한 반작용도 같이 있지 않았을까. 아, 김문수 그럼, 후보는 음, 많은 분들이 좀 착각하고 계신 게 계엄을 옹호한 사람 혹은 윤석열 대통령을 실드치는 사람 이것만으로 해석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뭔가 약간 옛날부터 어떻게 보면은 강자에 대해서 이렇게 이를테면 이번에 그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사과하라고 했을 네, 때 네, 네. 거기서 안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걸 못 견디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억지로 뭐 해라. 그러니까 뭔지 알겠다. 해라. 뭐 어. 따라오시오. 이런 걸 그걸 엄청 싫어하는구나. 윤석열을 커버 실력이 그것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도 해라. 나 안 한다. 이게 큰 사람인데 지금 당에서 똑같은 그림이 벌어지고 해라. 있는 거잖아. 해라. 권성동. 너 지금 빨리 단일화 해라. 난 싫은데 이 반작용의 흐름이 더 커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정리하다 말았죠. 그래서 단일화를 하시오라고 설득하려고 김문수 후보 방에 갔다가 오히려 김문수 후보가 막 호통을 치는 바람에 김문수 후보의 요구사항을 가지고 왔어요. 지도부가. 그래서 그 의총 자정 넘어 끝난 의총의 마무리는 김문수 후보의 요구사항을 들어주는 걸로 끝났더라고요. 그래서 첫째, 의총 끝나고 비대위에서 예. 당 중앙선대위 꾸린다. 음. 선대위 어차피 단일화할 거니까 좀 안 꾸리려고 했던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꾸린다. 그다음에 사무총장 바꾸라고 김문수 후보가 그러는데 사무총장 당장은 못 바꾸다 바꾸겠다. 요거. 그다음에 세 번째 당무 우선권 존중해 주겠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단일화 논의하려고 만난 의총이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진전이 없이 그냥 단일화 꼭 해야 된다 정도 결의하고 끝났더라고요. 그게 끝난 거 맞죠? 그렇죠. 그게 이제 어제 한 자정 그 뭐 새벽 1시 여간에 있었던 상황이었죠. 제가 궁금한 건 그러면은 김문수 후보 아니야. 요거 나중에 질문할게요. 자, 그 상황에서 아까 김재원 최고위원 인터뷰 여러분 본방송 들으시면 됩니다. 김재원 비서실장이 또 열받은 거는 그래서 이제 어제 상황이 마무리되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전국위원회라는 걸 소집해놨더라. 5월 10일, 11일 양일간.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우리 김문수 후보 끌어내리려고 저렇게 소집 공고한 거 아니냐. 우리는 저런 거 열리는지도 몰랐다. 이게 무슨 일이냐. 요걸 엄청 열받아 하면서 아까 끊으셨거든요. 이게 지금 뭔지 이건 장성철 소장님이죠. 한밤에 갑자기 소집을 했대요. 전국위원회를 소집하고 전당대회 소집 공고까지 다 해놨거든요. 네. 전당대회까지. 예. 후보를 바꾸겠다는 거예요. 단일화를 통해서 새로운 후보가 선정이 되면은 전당대회를 통해서 추인을 받고 인정을 받는 거거든요. 거기서 이제 후보자가 최종적으로 선출되는 거예요. 국민의 후보로 최종적으로 선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당대회를 여는 거란 말이에요. 갑자기 지금 이 상황에서 전당대회 여는 이유가 뭐겠어요. 결국에는 후보를 바꾸겠다. 바꿀 상황을 가정을 해가지고 전당대회를 미리 열어놓은 거다. 저것에 그럼 응하지 않으면요, 김문수 후보가? 저게 나타나지 않으면? 응하지 않으면 없는 거죠. 뭐. 그러니까 저는 단일화 협상과 단일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됐을 때 그때 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단일화 협상이 안 됐어요. 그냥 김문수 후보로 쭉 가요. 그냥 김문수 후보 쪽에서 그래, 오케이. 단일화 협상할게요. 자, 룰 협상하고 시간 끌어요. 지금 저 전당대 못 열어요. 저 일단 할 수가 날짜는 없어요. 공고는 3, 4일 전에 미리 해놔야 그렇죠, 되기 때문에 그렇죠. 띄워는 놓지만 네. 단일화 협상이 안 이루어지면 좀 전 못 못 여는 열어요. 거다. 네. 그러니까 시간, 장소 뭐 이런 것들은 추후 공지라고 다 비공개로 해놨잖아요. 그냥 공란으로.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후보를 바꿀 의지가 상당히 강한데 우리 김광일? 네, 자기 이름 잊어버렸다. 내가 저기 일산 안 가. 안철수 후보 빙의 좀 해보려고 그랬죠. 김광일 기자님이 설명 잘해주셨는데
그 김문수 캠프에서 서러움을 느끼는 상징적인 문서가 하나 있어요. 뭐야? 유피디님 하나만 띄워주세요. 그러니까 오늘 뭐야 이거? 김문수 후보가 뭐 영덕, 포항, 경주, 대구 서문시장 방문한다라고 일정이 공개됐잖아요. 후보 일정이요. 예, 예. 네. 예. 국민의힘 대선 후보잖아요. 네. 국민의힘 대변인실에서 저거를 기자들한테 공지를 안 해요. 그럼 저거 누가 캠프에서 한 캠프에서 거라고? 지금 캠프에서 하는 캠프에서 거예요. 했고 대변인실에서 어제 밤 늦게 했어요. 네. 그러니까 막 해달라고 끝나고. 그러니까. 밤 늦게. 아하. 그러니까 예를 들면 4일날 포천에 한센뼈 환자분들 좀 위문하러 갔잖아요. 네. 그날 새벽까지도 당의 대변인실 공보팀에서 기자분들에게 뭐 연락을 해주거나 이런 게 없었던 거예요. 보통 저렇게 대선 후보가 움직이면은 당의 공식 버스를 대절해가지고 기자분들 취재 가실 거예요. 저희가 협조해드릴게요. 신청하세요. 이렇게 되는데 그날 새벽까지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가 그날 아침에서야 기자들이 막 항의하니까 대선 후보가 하는데 도대체 대변인실 너희들 뭐 하는 거야? 그래서 아침에 부랴부랴 받아가지고 당 버스를 배치한 거예요. 그만큼 실무적으로 쌓여 있구나 지금. 네, 실무적으로 협조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럼 질문 하나. 근데 한덕수랜다. 김문수 후보가 솔직하니 경선 기간 내내 네. 단일화 금방 할 것처럼 했잖아요. 네. 금방 하고 심지어 단판 지어가지고 여론조사도 돌릴 것 같고 토론할 것도 없고 그냥 내줄 것 같은 느낌을 물씬 풍기지 않았어요. 착각하지 마. 그건 사실이잖아요. 착각하지 마자. 그 여론조사 하나만 볼게요. 유석준 감독. 그 국민의힘 지지층한테 전당대회 직전에 돌린 여론조사인데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묻는 여론조사가 어제 보여드린 거 있죠. 우리 뉴스쇼에서. 80% 넘게. 80% 넘게 단일화해야 된다라는 여론조사 결과 83%. 요거는 국민의힘 지지층한테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83%가 압도적으로 단일화해야 된다. 결국 이 민심을 받아서 김문수 후보가 한동훈 후보를 누른 거란 말이죠. 왜냐면 한동훈 후보는 단일화에 별로 마음이 없다는 거를 숨기지 않고 막 표시를 했거든요. 근데 김문수 후보는 하겠다. 적극하겠다. 즉각하겠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 최종 토론회에서 김문수 후보가 한 발언도 보겠습니다. 질문이 뭐였냐면 전당대회 직후 단일화해야 된다. O, X 들어주십시오. 했더니 김문수 후보는 O를 들고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후보가 아마 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된 다음에 바로 늦지 않게 그러나 국민들이 볼 때 합당한 방법으로 한덕수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한다면 반드시 단일화를 하고 단일화하겠다. 김덕수다. 을지 문덕이다. 뭐 어떤 문덕쌍수? 뭐라 그랬지? 문덕상수. 문덕쌍수다. 이런 닉네임들을 막 만들어서 캠페인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거는 좀 바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왜 김문수 후보 캠프가 서운한지는 알겠고 내가 후보가 됐는데 왜 안 도와줘? 서운한 건 알겠지만 김문수 후보 측에서도 그런 경선 과정에 좀 솔직하지 못했던 건 아니에요? 어떻게 근데 보세요? 저 네. 지금 본 영상에서 근데 네. 김문수 후보 그랬잖아요. 음. 한덕수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하면 하면 그 다음에 국민들이 합당한 방법으로 단일화를 추진하겠다. 그게 지금 이미 몇 가지 전제 조건을 달아놓은 거 아니에요, 저 때부터? 근데 저 원론적인 얘기죠. 그럼 저 때 그러면 알겠습니다. 제가 후보가 되면요 대승적인 결단과 협상과 양보를 통해 가지고 한덕수 후보에게 후보 양보할게요. 이렇게 못 하잖아요. 그냥 저 원론적인 얘기인데 저 원론적인 얘기를 지도부나 국민의힘 의원들은 잘만 꼬시면은 그냥 여론조사 없이 협상을 통해 가지고 후보 양보를 이끌어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한 거고. 혹은 여론조사를 하더라도 하루 이틀 내에 금방 될 그렇죠. 줄 알았던 거죠. 근데 김문수 후보는 네. 그냥 정말 왜 꼭 11일까지 해야 돼? 그냥 투표용지 인쇄 전까지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저는 아니면은- 반대로 그게 네, 담겨 있다는 거죠. 저기에 네. 한덕수 후보가 출마를 하면이라는 말은 네. 이미 그러니까 공식 출마 등록을 한 이후로 해석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여러 가지- 11일 이유를 얘기한 거다? 그러니까 오히려 여러 가지 전제들이 달려 있다는 아니 거죠. 근데 이미. 그랬으면 그런 김문수 후보 생각이 진짜 그랬다면 그런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 거 근데 아닌가요?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하면은 네, 그거는 출마 표에 선언을 도움이 안 했잖아요. 되니까 경선에서는 일단 이겨야 되니까 단일화에 많이 기울이는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네. 한 번도 자기가 양보하겠다 한 적은 없어요. 그리고 양보할 생각이 있으면 아예 출마를 안 했겠죠. 그럼 순진하게 다 어떻게 보면은 그 단일화 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들은 속은 거네? 그래도 그 중에 솔직히 말해서? 그 중에는 단일화 가능성이 제일 높은 후보라고 생각을 한 건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순진하게 생각한 거죠. 김문수 후보가 뭐
누구를 위해서 출마한 건 아니잖아요. 본인이 근데 되고- 그런 얘기를 한동훈 후보는 계속 했잖아요. 왜 공당의 후보가 됐는데 단일화를 압박하느냐. 그건 난 옳지 않다고 본다. 막 원하시면 경선에 와라. 이런 얘기를 근데 했지만 그럴 때마다 김문수 후보는 안 했잖아요. 후보는 사실은 뭐 단일화 할 것처럼 해가지고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굳이 마다할 이유는 없었던 거고 나를 그렇게 생각하고 밀어준다면 나는 그거 받겠다. 네, 그렇게 해서 후보가 된 거고 후보가 된 다음에 그냥 네. 양보하겠다는 건 아니잖아요. 여론조사를 통해서 단일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자기한테 음. 유리한 상황에서 여론조사를 하지 음. 지금 하면 어차피 지는 것처럼 음. 보이는 상황에서 굳이 여론조사에서 양보할 의미는 없는 거고 양보하라는 건 아니지만 여론조사라도 빨리빨리 하면 좋은데 근데 지금 지금 분위기는- 하자는 거는 지금 뒤진 상황에서 하자는 거는 그냥 양보하라는 얘기고 나는 유리한 상황을 만든 다음에 여론조사 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어제 한덕수 후보가 지금 이제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한덕수 후보가 급해졌죠. 몸이 다 알았어. 저는 이 영상을 보여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면 이게 풀 기자단에서 뭐 한 거라고 틀지 못한대요. 풀 기자단에 지금 소속이 안 돼 있으면 그래서 저희가 틀어드릴 수가 없는 게 좀 안타까운데 이걸 성대모사를 할 수도 없고 되시겠어요 혹시? 안 됩니다. 제가 이거를 대독하지 않고 직접 좀 들려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한덕수 총리 우리가 그동안 봐온 한덕수 총리의 톤, 말하는 매너 뭐 이런 분위기 있잖아요. 그 분위기가 전혀 아닌 분위기였어요. 어제. 너무나 적극적인 느낌으로 어떻게 말을 했냐면 조계사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식 끝나고 나오는데 이제 기자들이 마이크 들이댔더니 한덕수 총리 평소 같으면 굉장히 좀 소극적이고 이렇게 좀 샤이하게 얘기하는 스타일이라면 어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정확한 워딩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이걸 틀 수가 없어가지고 잠깐만요. 어디 갔어? 야, 아까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려고 적어놨는데 자, 김문수 후보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오늘 중으로 만나자 이렇게 말씀드렸고 제가 한 3번쯤 말씀드렸습니다. 확실한 대답은 안 하셨고 네, 이 정도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덕수 후보가. 요 앞에도 말이 또 길어요. 그래서 한덕수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한덕수 총리의 모습과 상당히 다른 적극적이고 굉장히 높은 톤으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서 와 한덕수 후보가 지금 상당히 시간에 쫓기고 있구나. 그리고 김문수 후보는 시간은 김문수 후보의 편이구나. 그럼요. 이런 생각이 맞습니다. 들었습니다. 만약 여기서 이번 주 내에 김준일 평론가한테 여쭤야겠군요. 이번 주 내에 후보 단일화가 성사 안 되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은 뭐 이제 각자 뛰어야 되죠. 네. 일단 후보 등록일 때 등록을 국민의힘으로 못하면 한덕수 후보는 단일화가 나중에 자기로 된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그냥 무소속인 거예요? 무소속이죠. 그러니까 이미 이제 그 기간이 그래서 이제 11일인 거예요. 그래서 후보를 마음대로 교체할 수 없고 후보를 교체할 수 있는 사유는 뭐 사망하거나 후보가 뭐 이런 거 빼놓고는 자의적으로 이렇게 교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신상의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빼놓고는 안 되고 뭐 예전에 이제 뭐 신익희 선생 막 옛날에 돌아가시고 막 이런 이제 사례들이 있어서 그렇게 한 거고 저는 사실 뭐 다른 방송에서도 이 얘기했는데 한덕수는 출마 선언을 하되 완주는 못할 것이다라고 저는 이미 얘기를 했고 요 상황을 그대로 저는 예측을 했어요. 예. 김문수가 무슨 핫바지 저고리도 아니고 이거를 왜 양보를 해야 되는지 분명히 태도가 바뀔 것이다. 그리고 11일은 넘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단일화를 하더라도 나중에 그러면은 시간은 우리 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힘이 이왕 빤스 내린 거 그냥 화끈하게 빤스를 아무리 유튜브라도 말 좀 아니요 너무 아니 날 그게 것 그대로야. 아니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너무 날 것이야. 지도부가 지금 이 정도로 이게 단일화가 중요하다라고 했으면요 각서까지 써가지고 이렇게 셌었어야지. 아예 후보들한테 다 각서 사인하라고 한 거예요. 9일에서 10일 날 여론조사로 단일화하고 그래서 11일 날 단일화해서 그 후보가 하는 거를 동의 안 할 시에는 우리는 전당대회 열어서 후보 교체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각서까지 받아놔야 되는데 또 하도 욕먹으니까 또 그냥 어떻게 김문수가 해주겠지라고 해서 한 너무 건데 믿었구나. 예, 그 정도로 노골적으로 했었어야 돼. 제가 보기에는 그게 이렇게 중요한 거면 정치인 환멸을 제가 느낄 정도로 좀 쓰레기 같은 짓들이긴 하지만은 이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으면 그 정도로 했었어야 되고 원론적인 얘기지만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결선 투표 좀 도입하자. 이게 대선 때마다 이게 뭡니까 이게 한 달 내내 2달 내내 단일화 얘기만 하다가 지난번 대선 때도 안철수랑 윤석열 단일화 뭐 심상정이랑 이재명 단일화 누구랑 단일화 이게
공약이란 거는 다 사라지고 도대체 음. 이게 대한민국 정치가 뭐냐. 제발 누가 다음에 대통령이 되든 네. 좀 해가지고 최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이게 결선 투표제만 도입이 돼도 각자 그냥 뛰고 그래서 1, 2위 나오면 그 사람들한테 내가 지지선언 하고 미리 그런 거는 얘기할 수 있거든요. 누가 올라가면은 지지선 하겠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맞죠. 이게 뭔가요 이게 정치가. 이게 미스매치가 뭐냐면 그동안 이 친윤 국민의힘 주류가 전당대회나 이럴 때 했던 방식이 사실 같은 흐름인데 그때는 성공하고 이번엔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냐? 그때는 그 주자를 섭외할 때 네. 정치적인 빚이 많은 사람으로 섭외했거든요. 자, 주자를 섭외한다는 게 무슨 이를테면 말이에요? 당대표 후보라든지 네, 우리가 네. 세우려는 사람 갑자기 아, 멋대로 세우려고 하는 누구를 사람 밀고 싶을 때 그냥 세워버리고 뭐 떨어뜨리고 그냥 자기들 맘대로 하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김문수 후보한테 특별히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 특별히 빚을 진 게 없잖아요. 그래서 목줄이 안 잡혀 있으니까 그냥 내가 왜? 내가 낸데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윤석열 후보는 무슨 빚이 있었어? 네? 윤석열 후보는 무슨 아 빚이 대선 있었어? 말고 전당대회 때. 아 전당대회 전당대회 때 그동안 뭐 누구 내려앉히 주저앉히고 주저앉을 때는 항상 뭐 띄우고 약점 잡고 그랬다는 네, 얘기 했었지. 그러니까 당대표 뽑고 이럴 때 뭐 누구 주저앉고 중간에 이럴 때 네, 그때 했던 방식을 지금 답습하고 있는 건데 아, 지금 섭외는 그때랑 좀 다르다. 그래 그런 그래서 지금 거고. 사고가 나고 있다. 김문수 후보가 그러니까 보는 분들에 따라서 김문수 후보는 애초부터 이럴 생각이었다라는 분과 처음엔 이건 아니었는데 지금 바뀐 것 같아라는 분, 뭐 분석은 좀 달라요. 근데 저는 아까 본 방송에서도 말했지만 여론조사 흐름을 지금 보고 있는 것 같다, 캠프가. 자, 오늘 아침에 발표된 중앙일보 한국갤럽 여론조사 보여주십시오. 중앙일보 한국갤럽 여론조사. 요 여론조사를 주목하는 이유는 어제까지 여론조사는 전당대회, 그러니까 최종 후보가 경선에서 뽑히기 전에 돌린 3자 대결이었어요. 근데 이 조사는 최종 후보로 김문수 후보가 정해지고 나서 이제 한동훈 아니라 김문수야라는 게 정해지고 나서 돌렸어요. 그랬더니 5월 3, 4일 돌렸더니 이재명 49, 김문수 33, 이준석 9, 한덕수로 넣어서 이재명 49, 한덕수 36, 이준석 6. 즉 이재명은 일단 고정이에요. 어느 후보가 나오든 49예요. 근데 김문수 33, 한덕수 30. 물론 전당대회 직후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의 컨벤션 효과는 있을 거예요. 좀 득을 보는 게 있겠다 치더라도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아니 이 정도가 나와주는데 왜 내가 한덕수 후보한테 이걸 양보해? 조금만 더 가면 내가 최종까지 가겠는데? 본선 오르겠는데? 물론 아까 김준일 평론가가 아예 사실 그렇게 해봤자 49%에 비빌 건 아니죠 뭐 그러셨지만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본선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 그것만 따졌을 때는 한덕수 후보한테 내가 양보할 이유가 없겠다는 생각을 한 건 아닌가. 당연하죠. 예. 저 뭐 여론조사가 1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더라도 김문수는 내가 뭐 시간이 지나서 캠페인하고 또 결국은 한덕수 지지하는 저것도 많이 겹치지만은 나한테 올 수 있지. 그러니까 대선 후보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 게 맞고 아무리 힘들어도 본인이 양보하는 거는 김문수는 양보하면은 이제 정치 생명 끝이에요. 누가 김문수를 찾고 하겠습니까? 김문수 개인의 그냥 이기적인 그런 거를 보더라도 무조건 버티는 게 맞죠 여기에서는. 미래가 있습니까? 만약에 여기서 양보를 하면은 나이가 뭐 젊기는 하나요? 뭐 이게 당의 지지세가 맞나요? 차기 전당대회를 만약에 혹시나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상식적, 제가 보기엔 그게 상식적. 그러니까 모두가 많은 분들이 단일화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저는 안 될 거라고 본 이유가 그거예요. 내가 김문수라도 나도 안 할 것 같아. 아니 당연한 거 아니에요. 왜 단일화를 이런 식으로 해요? 그래도 단일화는 될 것 같다. 아니, 전 뒤에는 될 수도 있고 그게 한덕수가 드랍할 수도 있고 하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무조건 김문수가 유리하다 이거는. 그 시간이 김문수 후보 편이다는 얘기를 모두 다 하잖아요. 그게 돈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하시던데 장 소장님 지난번에 잠깐 얘기는 해주셨지만 후보들의 이제 그 실무로서 많이 선거를 치러본 분으로서 돈이 얼마나 들어가길래요? 그 홍보물 돌리잖아요. 예, 예. 4,500만 명이 지금 유권자란 말이에요. 네. 그분들에게 홍보물 다 돌려야 돼요. 네. 그럼 A4 용지 이거 한 장이 인도네시아산 제일 싸요. 되게 전문가다 정말 너무 7원이에요, 잘하신다. 7원. 한 장이 7원이나요? 한 장 7원이에요. 비싸다. 근데 이거를 최대한 아끼려고 네. 원피로 해요. 원피가 그냥 뭐예요? 요 앞장하고 이렇게 하고 보통은 8P에서 12P 정도 해가지고 페이지 얘기하시는 예, 거구나. 돌리는데 예, 예. 그냥 요 한 장 앞뒷면으로 한 인쇄를 장으로. 해요. 예, 예. 그러면은 뭐 인쇄 비용 뭐 해가지고 한 장당 100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예. 4,500만 명에게 돌리면은 그것만 해도 45억이에요.
그 웜투만 한 장짜리 공보물이 네. 45억? 45억이에요. 와. 100원 곱하기 4,500만 명 하면 그게 45억이잖아요. 공보물만 근데 그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TV 토론. TV 토론. TV 광고, TV 광고. 광고. TV 광고가 100억쯤 들어간다고 하던데. 그러고 또 이제 전국에 253개 지구당별로 지역구별로 네. 유세차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유세차. 유세차 그게 뭐 싸게 잡으면 3천, 조금 비싸게 한 잡으면 대가? 한 대가. 한 대 대여가 네. 3천에서 뭐 7천 이 정도 왔다 갔다 하거든요. 엄청나구나. 그러면 588억이 이번에 법정 선거 비용인데 쓸 수 있는 게. 정말 그런 거 다 안 해. 좋게. 나는 음. 이거 한 페이지짜리로 하고 음, 난 뭐 등록하고 뭐 선거운동하고 음. 뭐 한 150억 기본적으로 들어요. 150억 어떻게 만들 거예요? 기본이 150억이고요. 150억 좀 들어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쓸 수 있어요 허가해 준 게 88억. 588억이 물론 돈 대준다는 뜻이 아니라 쓸 수 있어요. 대주는 거죠. 뭐 나중에 선거 또 보전해 주니까. 아 그건 나중에 지지율이 오케이. 나와야 득표가 돼야지 오케이. 보전해 주잖아. 음. 그건 건데 그럼 처음에는 자기 돈으로 다 써야 되는 건데 당이 안 받쳐주면 그게 최소가 150억이다. 150억 정도 들어요. 근데 정의당처럼 좋아 나는 성공복물도 안 만들래. 예, 예. 난 유세차도 안 만들어. 네. 그냥 나는 큰 유세차 하나만 대여해가지고 전국 다니면서 유세할래. 10억이면 된다고 본인들은 얘기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 그냥 그래도 10억이 깨져요. 아.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한덕수 후보가 아하. 어떻게 후원금을 모을 것이며 아. 자기 돈 무한적으로 들어갈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보면 사진 동영상 촬영하는데도 뭐 몇 억 든다면서요. 그러니까 그 돈 비용이 감당이 안 돼요. 돈 때문에라도 못 해요. 그래서 시간은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기호를 국민의힘 기호를 다느냐 안 다느냐도 중요하지만 이 국민의힘 후보가 돼야 당의 돈을 쓸 수 있기 때문에 11일이 넘어가면 후보 등록이 넘어가면 그렇죠. 등록일이 넘어가면 굉장히 한덕수 후보가 힘들어진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군요. 그 와중에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정의당 얘기하셨는데 정의당 당명 바뀌었습니다. 민주노동당으로. 예. 바뀐 거에 이제 바뀌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바뀌었어요. 의결했어요. 바뀌었어요. 의결하고 언제요? 공개도 했어요. 그러니까 의결은 좀 됐고 어제 이제 발표를 해서 아. 이제 엠블럼도 바꾸고 이제 아예 민주노동 민주? 정의당은 없습니다. 정의당 이제 없어. 민주노동당. 완전 역사 속으로 사라진 거예요, 이제 정의당은. 그렇죠. 와, 이것도 참 짚을 것들이 많은 음. 부분인데 아무튼 민주노동당으로 바뀌었다는 이야기 여기서 잠깐 좀 언급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시간은 뭐 김문수 후보 편이다. 다만 한덕수 후보가 믿는 것은 여론은 내 편이다였는데 이제 여론조사 지지율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지금 첫 조사니까요. 조금 여론조사는 저는 이번 주 후반 정도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주 후반 정도 여론조사가 어떻게 나오냐를 좀 봐야 될 것 같다. 하면서 넘어가기 전에 다른 이야기 넘어가기 전에 그래서 단일화가 될 것 같으냐 안 될 것 같으냐를 쫙 짚고 또 갈게요. 걸어요? 뭐 걸지는 말고 틀려도 괜찮아요. 틀려도 괜찮아요. 김광일부터 가겠습니다. 김광일 기자. 괜히 되게 된다고 저는 봅니다. 되고 한덕수 후보로 될 가능성이 더 크다. 김한단이라 된다. 네. 언제도 얘기를 했죠. 언제도 언제로? 걸어요? 언제도 해요? 집요하다. 그러니까 11일 이전인지 이후인지도 되게 오케이. 중요하니까. 전 이후로 하겠습니다. 이후 단일화 한덕수로. 한덕수. 네. 단일화는 되는데 한덕수 후보가 드랍할 것 같아요. 오. 단일화는 되는데. 네, 왜냐하면은 계속 지지받고 하다 보면은 결국은 김문수 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고 현실적으로 한덕수 후보가 지지율을 올릴 방법이 별로 없죠. 그러니까 반기문 총장 케이스대로 갈 거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예, 당의 지원을 어쨌든 받든 안 받든 당과 함께하는 후보는 여기저기 노출도 많이 되고 이야기를 할 사람도 옆 주변에 많이 있을 텐데 한덕수 후보 쪽에서는 뭘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단독으로 뛰면서 11일 넘겨서 단일화가 되되 김문수로 단일화되고 한덕수 한덕수 후보가 후보가 결국은 드랍할 것 수밖에 같다. 없죠. 오케이. 김준일 평론가. 저도 유창석 PD랑 똑같아요. 똑같아요. 11일은 무조건 넘긴다고 보고. 예. 김문수 후보 투표용지에 김문수 후보 이름이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오케이. 강 소장님. 한덕수 후보가 접는 단일화가 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이 듭니다. 김문수 후보 측은 양보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냥 버티면 우리가 계속 대선 후보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난 5월 1일이 목요일이었던가 그런 것 같은데 그날 김종인 위원장에게 한덕수 후보가 전화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좀 도와달라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해서 여러 가지 덕담을 들으려고 했더니 김종인 위원장이 근데 당신은 왜 나왔어?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대요? 네. 김정인 위원장. 진짜 그랬대? 아니 내가 뭐 거짓말 에이, 리액션이잖아, 리액션. 진짜 그런 거야. 안 할래 나 갈래. 방송을 몰라 리액션이잖아. 저 방송 잘 몰라요. 초보라서. 근데 왜 당신은 왜 나왔어? 그랬대요. 그랬더니 한덕수 후보가 네. 아니 윤통이 나가라고 해서 나왔어요. 라고 얘기했다라고 누가 그래요? 김종인 위원장이
이제 주변에 이제 얘기를 하셨다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건너 들은 거 아니에요? 아니요, 직접 김종인 위원장을 만난 분에게 바로 얘기를 들었어요. 윤통에 나가라고 해서 한덕수가 나왔다고요? 네, 그렇게 이제 본인이 김종인 답했다고요? 위원장한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은 아까도 이제 본방에서 말씀드렸듯이 좀 단일화 과정 중에서 그분이 좀 개입을 하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교통 정리할 거다. 네, 국민의힘 지도부도 그분을 찾아가서 저 김문수든 한덕수든 좀 정리 좀 해달라고 요청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각각의 이제 전망. 여기 다 정치 전문가들 모셨으니까 뭐 틀려도 괜찮습니다. 전망의 이유가 더 중요하니까 어떤 논리로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건지까지 좀 들으면서 우리 사고를 확장해 봤고요. 장 소장님 오늘도 10시 스케줄 있으세요? 10시 40분 스케줄. 오케이. 그러면은 민주당 얘기 먼저 하고 네. 국민의힘 못다한 이야기는 뒤에 조금 더 하는 걸로. 네. 민주당 상황은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 건가? 역시 브리핑을 김광일 기자가 해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돌아가는 상황. 일단 어제 좀 전해드렸지만 조희대 대법원장 네. 탄핵안을 보류라고 사실 기사들이 많이 나왔지만 어제 저 뉴스 연구소에도 그렇고 한민수 대변인 인터뷰 때도 그렇고 저희가 전해드린 거는 예. 말이 보류지 사실상 그 방향성에 있다. 그러니까 음. 탄핵을 어떻게든 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는 거고 조희대 대법원장보다도 이제 그 전 단계 일단은 고법 이재명 파기환송심 재판을 맡는 고법. 네. 그 고법이 만약에 기일 변경을 해주지 않으면 그 고법을 먼저 날리겠다. 그 대법원 이제 그 다음 순위인 거죠. 네. 그걸 놓고 지금 민주당이 그 방향으로 가고 있고 내부에서는 이제 일부 감론을박이 있어요. 이 어느 순서에서 우리가 탄핵을 이를테면 탄핵도 사실은 몇 가지 절차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발의하고 뭐 보고하고 상정하고 뭐 이거를 최종 의결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어떤 타이밍에 어떤 것들을 할지 요걸 놓고 좀 감론을박이 민주당 내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니까 이게 대법원장 탄핵 얘기가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격앙돼서 탄핵 이야기를 하지만 그냥 저거는 의지 표명, 어떤 압박의 의미지. 빨리 재판 중단해라. 대선 때까지는 파기환송심 중단해라. 압박의 의미지. 진짜 쓸 거라고 많이 안 봤잖아요. 특히 정가에서는. 패널들은 많이 그렇게 쓰기 어려울 거야 이런 거 아니었어요. 초반에는.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재명 후보가 지지율이 낮으면 모르는데 지금 월등히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대법원장 탄핵 카드까지 써가면서 역풍의 우려가 있는데 특히 중도층 표를 잃을 수 있는데 그렇게까지 가겠어? 이런 의견이 다수였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이재명 대표를 되게 네. 뭐 옹호하는 네. 그 유튜버들도 그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반대로 요새는 그 이제 서보학 경희대 네, 로스쿨 네, 교수라든지 아니면 진혜원 전 검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대법원이 그리고 법원이 한 통속으로 해서 이재명 대표를 피선거권 제한할 수 있도록 날려버리려고 하는 거다라는 주장들을 펴니까 거기에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점점 더 그걸 바뀌어간 거예요? 믿어가고 있어요. 주말 지나면서 확 바뀌었구나 그 네, 지류가. 그러면서 기류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교수들이 그런 얘기 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라는 좀 생각이 들고 지금 민주당의 분위기는 위기감을 넘어가지고 공포감이에요. 이재명 후보가 대선 후보가 안 될 수 있겠구나.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내리면은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겠구나. 그런 위기감이 있기 때문에 탄핵은 지금은 그냥 좀 협박용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실행에 옮길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인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저것 가릴 게 없어요, 지금. 네. 그 탄핵까지도 진짜 간다. 네. 대법원장 탄핵. 네. 대법원장 탄핵. 일단 고법 판사 탄핵하고 예. 그다음에 고법에서 예. 확정 판결을 못 받아 잽싸게 빡 내려버리면은 예. 대법원장 아니면 대법관들 탄핵할 수 있겠죠. 이 직무정지 시켜놓는 게 목적이니까. 대법원의 판단이 선거 개입이냐 아니냐 막 뭐 이 얘기로 토론을 하자면 오늘 1시간 2시간도 하겠습니다만 일단 그것을 차치하고 이런 이야기를 할 수는 있잖아요. 결과가 마음에 안 들어도 민주주의의 근간은 사법 시스템에 대한 그럼요. 존중인데 이게 그것도 대법원장이잖아요.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카드까지 정말 쓴다면 이게 과연 정무적으로 맞는 것인가? 김준일 평론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깊을 것 같은데 진짜 쓴다고 하니까 좀 의외네요. 그러니까 이게
정무적이라는 말에는 많은 게 담겨 있는데 이거는 지금 정무적인 판단이 아니라 생존적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생존적 판단. 그렇게 민주당 쪽에서는 이제 네.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말씀하셨지만은 후보 날리려고 한 거 아니면은 법원이 이렇게까지 하겠냐 그 생각을 지배적으로 가지고 있어서 저는 15일 이후에 네. 15일 이후에 탄핵안 올라올 거라고 봅니다. 네. 파기환송심 재판이 잡혀 있는 15일 다음 근데, 주 언제지? 이재명 후보는 네. 안 나올 테고 그 재판에 당연히 예, 안 예. 나올 테고 그러면 이제 다시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 두 번째 그날 선고까지 내릴 수도 있어요. 법원이 이제 두 번째 그러면은 나오든 안 나오든 선고까지 내릴 수가 있고 지금 뭐 송달한다고 이미 사람까지 지금 그러니까 보통은 우체국으로 인편으로 보내는데 이게 지금 사람이 지금 찾아다닌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저 건네려고. 건네려고. 네. 그러니까 뭐 어떤 식으로든 전달이 되겠죠. 안 받으려고 하더라도 우리는 저기 눈앞에 있는데 야 이렇게 어떤 식으로든 건네려고 할 테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왜냐하면 탄핵 절차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게 2심 결과까지 보고 탄핵을 해서는 자칫하면 늦을 수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15일 날 딱 상황 보고 탄핵안은 일단 해놓고 그게 이제 발의를 하고 이제 통과하는 건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딱 준비를 해놓는 거고 이제 민주당의 핵심은 이번 주에 봐야 될 거는 스페어 후보를 낼 것인가 말 것인가. 대체 후보요? 무소속 대체가 아니라 스페어 뭐라고 한국말로 표현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진짜 예비 예비 후보? 후보예요. 대체 예비 후보. 그러니까 무소속으로 그런 이재명이 날아갈 시에 일은 없어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기류는 뭐냐면은 그건 패배주의다. 이재명으로 가야지 무슨 얘기야라는 건데 일각에서는 야,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야 그래도 내놔야 되는 거 아니야 일단? 약간 이 논의가 근데 약간 그 불경죄에 좀 해당하는 것처럼 내부에서는 좀 보고 있어 이거를. 패배주의라는 얘기는 결국은 야 이재명 무조건 우리가 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야지 이 대법원에서 하는 거를 이런 기류가 있어서 11일 날 어쨌든 뭔가 스페어 후보가 민주당에서 약간의 사실상 공식적으로 낼 수 있느냐 없느냐 요걸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기류가 왜 있었냐면 이제 제가 듣고 알고 있기로는 예전에 신명계 핵심 의원이 친명계가 아니라 신명계. 네, 지금 사실은 신명계가 힘이 더 세거든요. 신명계가 더 세요? 네, 구친명보다? 그렇죠. 어. 이제 공식 단위에서 논의하고 네. 그 의사결정을 진전시키는 그룹이 이 신명계다 보니까 이 신명계 핵심 의원이 이재명 대표한테 말씀하신 이 스페어 후보를 좀 준비해야 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한번 조언을 했다가 그 뒤로 사라졌어요. 사라졌- 네, 의사결정 단위에서 아예 그 없어졌어요. 라인에서. 예, 이제 뭐 이렇게 전문 용어로 팽당했다고 하죠. 그런 일이 있었고 그걸 의원들이 이제 봤다 보니 이제 이런 이제 조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뒤에 없었던 거죠. 근데 혹시나 이런 상황까지 갔으니까 이번 주에는 또 달라질 수도 있을 수 있으니까 좀 봐야겠죠 이번 주에는. 그쪽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사법부회가 어떻게 대선 개입을 할 수가 있느냐 판결로 그런 얘기를 많이 민주당 쪽에서 비판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죄를 지은 사람은 대선 후보가 되거나 대선 일정이 시작이 되면은 그럼 재판 다 올스톱하는 게 맞느냐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헌법과 형사소송법을 보면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심판한다, 재판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법관이 야 이거 대선 일정이니까 유력한 대선 후보니까 죄를 지었더라도 우리가 지금 판결과 선고를 해야 되는데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과연 맞을 것인가 좀 그런 생각이 들고 형사소송법에는 재판장은 공판기일을 정한다. 공판기일의 소송지휘는 재판장이 한다라고 되어 있지 그냥 어느 정당에서 요구하면 그걸 받아들인다 이런 거 없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과정 중에서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강조했던 것은 대한민국의 헌법에 형사소송법에 시스템과 제도를 인정을 하자. 선출직 공무원, 선출될 사람, 유력한 대선 후보니까 선출되지 않은 판사들이 어떻게 대선 후보 자격을 박탈하냐 이런 비판도 많이 하잖아요. 네네. 선출된 현직 대통령도 죄를 지어가지고요 선출되지 않은 그러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파면시켰어요. 그게 제도와 시스템이잖아요. 그거를 인정하지 않겠다. 이재명 어떻게 구하지? 야 헌법 바꾸자. 대법관 늘리자. 형사소송법 바꾸자. 탄핵하자.
이게 맞냐고요. 어허. 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여러 가지 상황들 보면 민주당이 대선 승리할 가능성 높고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될 가능성은 전 지금도 높다고 봐요. 그분을 지지하는 분들은 지금 많이 감정적으로 격앙돼 있고 화도 나겠지만 어쨌든 지난번 선거에서 떨어진 사람 낙선자를 공직선거법으로 심판하고 뭐 유죄를 주는 게 맞아 이렇게 비판을 또 많이 하시잖아요. 그럼 낙선자들은 법을 저질러도 죄를 지어도 그러면 심판하지 말아요? 판결 안 내주고 그냥 봐줘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법과 제도를 좀 존중하고 인정하셔라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제가- 여기에 대해서 아마 김준일 평론가 또 다른 의견 가지고 예. 계신 걸로 알고 있어서 양쪽 다 들어보죠. 장 소장님 제가 이제 굉장히 좋아하고 존중하는데 이거는 저는 의견이 좀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거기에 이제 이재명 자리에 그러면은 이준석을 넣었을 때, 네. 김문수를 넣었을 때 내가 생각이 달라질 거냐 달라지지 않을 거냐 일종의 이제 정파성 측정기 같은 거거든요. 제 나름대로 그러니까 가상의 상황을 만들어 가지고 딴 사람을 넣어봐라. 예, 딴 사람을 넣어봤을 때도 저는 다 반대했을 거예요. 이렇게 법원이 자, 딴 사람 넣었을 때 급발진하는 장 건. 소장님은 어떠세요? 저는 찬성했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뭐 존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게 정파성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그 장성철 소장님의 원칙과 뭐 소신이라고 저도 인정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지금 대선을 한 달 남겨놓고 제가 그러니까 법원을 안 존중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만약에 그 앞단에서 반년 정도 남았을 때 이렇게 뭐 굉장히 속도가 빨라졌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한 달 남겨놓고 이 상황에서 이게 그러니까 공직선거법에 이제 이 상황이 물론 죄를 졌으니까 뭐 잘못했다라고 하지만은 우리나라 역대 대선에서 낙선한 후보한테 이런 공직선거법을 적용한 적이 없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김문길의 알았다 몰랐다 이런 거를 이렇게 처벌하는 나라가 전 세계 OECD 국가 중에 자유민주주의 국가 중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건 거는 정치로 해결해야 될 문제지. 그러니까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죄는 계속 걔가 말씀드리지만 이건 학력을 속이거나 뭐 재산을 속이거나 뭐 이런 거를 내가 뭐 박근혜랑 결혼했다라고 해가지고 박근혜 지지표를 그래서 허경영이 그때 날아간 거 아니에요. 예, 뭐 예. 이런 거를 하라고 하는 거지. 이런 논쟁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광범위하게 허용을 하는 게 전 세계고 그래서 최근에 판례들도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존중하지만은 이 상황에서 한 달 남은 상황에서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거는 대선 개입이고 안 좋은 선례다 굉장히 예,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렇게 양쪽 두 분의 의견이 같을 때도 많은. 예, 하세요. 예. 낙선한 후보에게 공직선거법으로 기소를 했다 그런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그거는 김준일 평론가님 말씀처럼 대선 후보 그러니까 대선 후보에게 그러니까 그건 정치적인 판단일 거예요. 승자 쪽에서 검찰을 뭐 조정을 했든 지시를 했든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여태까지 없었을 수도 있고 근데 이미 벌어졌잖아요. 재판을 받잖아요. 그럼 재판 받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네. 미리 대법원에서 선고기일을 지정을 했어요. 그 전에 대선 개입이라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왜 안 했냐고요. 무죄 나올 것 같으니까.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 만들어주는데 날개를 달아줄 거야. 그렇게 생각하니까 모두 모여가지고 그날 대관식 하려고 다 모여서 이렇게 보고 있다가 뒤통수 맞은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대선 개입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대법원장, 대법관들 공격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맞냐고요. 일관되게 비판을 하려면 선고기일 지정한 이후에 네.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니들 대선 개입이니까 이거 선고기일 이거 지정하면 안 돼. 이렇게 했었어야 일관되잖아요. 결과에 따라서 유죄 취지 환송 파기하니까 대선 개입 나쁜 놈들 때려잡자. 이게 맞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이라는 제도와 시스템을 인정하려고 하는 유력한 대통령을 배출할 그 당에서 할 일인가? 전 그 점을 비판하는 거예요. 이재명 개인에 대한 비판이 아니에요. 자, 이게 얼마나 뜨거우냐면 지금 댓글창이 난리가 났습니다. 김준일이 옳다, 장성철이 옳다. 김준일이 나쁘다, 장성철이 나쁘다. 지금 난리가 났는데 개소리 그만. 양쪽의 의견이 어떤지를 여러분 듣고 좀 판단하시라고 제가 충분히 두 분 네. 말씀하시게 했어요. 예, 이게 지금 국민들이 보는 시각도 달라요. 좀 다른 것 같고 양당이 보는 시각도 다르고 우리 평론가들 보는 시각도 다른데 이런 상황들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셔야 되죠. 스케줄이 장수님 뒤에 스케줄이 있으셔서 오늘은 차가 안 막히니까 10시까지 하고 가겠습니다. 진짜 네, 진짜 예. 그러면은 소소하다 그러면 이분들이 기분 나쁘실래나?
국민의힘 경선 끝나고 나서 뒷이야기를 조금 뭐 한동훈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한동훈. 어제 한동훈 후보가 네. 라방을 했는데 네. 약 올린 거예요. 그거는 안 좋다고 생각해요. 왜 약 올리고 그럴 줄 몰랐냐? 아이고 내가 그럴 거라고 생각했잖아. 먹방하던데 먹방. 그러니까 약 올리면서 막 먹으면서 약 의총할 올린 때. 거라니까. 그건 나쁘게 보니까 또 나쁘게 보인 거 아닐까? 아 근데 왜- 이게 대선을 앞둔 거잖아요. 그리고 대선 후보가 되겠다고 하는 원래 하던 사람이잖아요. 라방인데. 예. 라방인데 예, 예. 저는 유승민 전 의원의 전철을 한동훈 후보가 안 밟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유승민 전 의원이요? 한동훈 후보는요. 음. 정말 보수에서 잘 이제 갖고 가지고 다음번에 대통령 후보로 내몰아야든지 아니면 국민의힘의 지도자로 키워야 할 사람이거든요. 그러려면 자기 희생적인 결단이 한동훈 후보 측에서 먼저 나와야 해요. 그러니까 이건 어쨌든 경선에서 억울한 일 많이 당하셨지만 패배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당원으로서 그냥 도와주는 거예요. 그냥 당의 뜻과 지시에 따라 가지고 대선 후보 도와주고 선대위 참여하라고 그러면 참여해가지고 자기 희생적인 결단을 통해서 의원들에게도 미안한 감정 들게 하고 당원들에게도 와 한동훈 우리가 이제 그냥 뽑지 않았는데 정말 저런 선당후사의 정신이 있구나 그렇게 미안한 감정을 들게 해야 되는데 그냥 딱 끊어버렸거든요. 나는 난 선거운동 할 생각 없어. 그럴 줄 알았어. 아유 당원 가입하자. 내가 다음번 전당대회 열리면은 내 당권 접수할 거야. 당대표 두면 내가 이 사람들 가만 안 둘 거야. 이런 지금 사인을 준 거잖아요. 그건 옳지 않아요. 만약에 지난번 2022년도에 윤석열 대통령 되고 나서 유승민 후보가 전폭적으로 자 그냥 윤석열 대통령 선거운동 도와달라고 했을 때 같이 다니면서 도와주고 절실하게 했으면은요. 지금 국민의힘 후보와 대통령 후보 유력한 후보가 유승민이 됐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안 도와주니까 윤석열 윤핵관들이 열받아가지고 좋아 또 두고 보자. 경기도지사 여론조사에서는 앞섰지만은 당원 동원해가지고 후보가 못 되게 해버리잖아요. 짓밟아버리잖아요. 그러한 집단적인 폭력 행위를 또다시 한동훈 후보가 당할 수 있는 빌미를 준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저는 약간 네. 생각이 다른 게, 네. 그러니까 그때 유승민과 지금 한동훈이 다른 점은, 네. 그러니까 제가 어제 그저께 한동훈계 핵심 관계자한테 물었을 때 이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이 지점에 대해서. 아니 지금 상황은 옛날 뭐 탄핵 그런 정도 상황이 아니라 윤석열 부부가 자기들 비위를 가리기 위해서 계엄을 했고 그 계엄에 따라서 탄핵이 된 상황이고 그거에 절연하지 않고 당이 그 방향성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어떻게 참여하냐. 그러니까 아예 너무 큰 골이 이걸 넘어설 수 없는 골이 지금 있는 게 아닌가. 그냥 뭐 복지 찬반 뭐 이런 네, 정도 네, 문제가 네. 아니라 통일 대박이냐 아니냐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네. 계엄과 탄핵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가 조금만. 예. 예, 예. 말씀하신 게 맞아요. 김광희 기자님 말씀이 맞는데 일단은 이번에 한동훈 후보는 확인했잖아요. 당원에서의 빚도층이 많다고. 그러면 그거를 먼저 없애야 돼요. 그러고 나간 다음에 민심의 바다로 들어가야지. 일단은 당의 후보가 정해줬잖아요. 그럼 당원 수는 따라야지. 안 따를 거면 그 당에 있으면 안 되지. 아니 그러니까 제가 다 뭐 장성철 소장님의 애정 어린 조언과 원칙은 알겠는데 지금 그러면 한동훈이 누굴 도와야 되나요? 아니 그러니까 한독수로 약 올리지는 말아야지. 한독수로 눕나요, 김문수? 그러니까 당이 개판이에요 지금. 이상 물론 이제 거기에서 좀 자중하는 게 좋겠다라는 조언은 저는 뭐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다라고 야방을 좀 보는데 가야지. 이게 지금 이 상황에서 뭘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뭐 이게 그러니까 손발이 오그라들어요. 항상 한동훈 후보를 보면은. 커피 한 잔. 유독 예. 커피 한 잔 하시죠. 저는 한동훈이 장점도 있고 매력도 있다고 보지만 어쨌든 안 하는 게 낫겠다라는 거에는 장성철 소장님의 의견에 동의. 그거는 안 하는 게 나을 뻔했다. 조금 당분간은. 그리고 하지만 지금은 사실 원론적인 얘기를 하는 게 맞죠. 후보도 지금 당도 이렇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선대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아직 이 탄핵에 대해서 입장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어떤 식으로 할지는 좀 더 고민해봐야 되겠다. 생각할 시간이 달라. 뭐 여기까지는 맞는데 이거는 한동훈한테 뭐라고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솔직히 이 엉망진창 이 개판을 만들어 놓은 이 당 지도 그리고 유승민이 설령 안 도와줬다고 하더라도 지난번 대선 때 그렇게 안 도와준 사람이 한두 명인가요? 박근혜도 이명박 안 도와줬어요. 맞아요. 김문수도 박근혜 안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은 그렇게 해서 린치를 하는 놈들이 나쁜 놈들이에요. 거기에서 그러니까 국힘이 망하기 시작한 겁니다. 유승민을
그 저기를 그렇게 찍어내기 시작하면서 이준석 찍어내고 하면서 그렇게 뭐 똥인지 된장인지 망해봐야지 꼭 그게 아는 건가요? 맞다니까요. 맞는데 힘이 없잖아요. 힘이 부족하잖아요. 그럼 힘을 키워야지. 그러니까 지금 근데 예. 선대위에 참여하라니까 예, 예. 내가 언제 참여하라고 그랬어. 나한테 연락도 안 했잖아. 나 안 해. 기분 나빠. 그러니까 이러한 이미지를 주는 건 안 좋다는 얘기예요. 장성철 소장님이 비판을 하려고 지금 비판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라 약간 정무적인 부분 그렇죠. 세 분이 보시는 각도가 살짝 달라서 엇갈리는 것처럼 보이지 제가 보기엔 다 같은 얘기예요. 김광현 기자 얘기 맞죠? 이를테면 어제 장 소장님 얘기도 맞고. 한동훈계의 송석준 의원 같은 경우에는 네. 어제 한동훈계 많이 의총에 참여 안 했거든요. 네. 안 왔어요. 네. 근데 송석준 의원 참여해서 음. 부정적인 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음. 이거 당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김문수 후보 당으로 뽑아놨는데 음. 어느 정도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을 비록 소수 의견이지만 주장을 하고 나왔거든요. 이런 게 말씀하신 것처럼 나름대로는 좀 뭐랄까 송석준 의원은 친한계입니까? 네, 친한계인데 그렇게 그러니까 한동훈 전 후보는 라방을 하고 있는 동안 송석준 의원은 직접 참여 물론 이제 의총에 참여할 수 없겠지만 참여해서 이런 의견을 냈다는 것 자체가 어떤 책임 있는 자세를 했던 건데 그런 것들을 좀 하라고 강조하시는 게 아닌가. 맞아요. 그러면 선대위원장 이름 올려놓은 것에 대해서도 그냥 가야 된다고 보세요. 그 직접 연락을 하지 않은 것, 그냥 절차는 당연히 문제다. 후보들은 그냥 공동선대위원장 해야지라고 주장을 한 김문수 후보 측이나 당 지도부도 전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우를 갖춰서 당연히 설득하고 승낙을 받아야 되는데 어쨌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힘이 부족하니까 정무적인 판단을 통해서 힘을 키워라. 그러고 나서 당을 접수하는 거지 의지와 신념만 가지고 당을 접수하지 못해요. 되게 애정어린 얘기죠. 그러니까 어제 한동훈 후보가 라방에서 한 걸 뭐 저는 보지 못했지만 기사를 보니까 이번에 뭐라고 해야 되지? 이제 팬덤은 많은데 이게 조직화되지 못하고 이런 것이 결국은 이 결정적으로 김문수 후보한테 진 거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확장하고자 당원 가입도 많이 맞아요. 이렇게 독려하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 댓글에서 제 얘기가 듣기 싫은 분이 빨리 가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빨리 가겠는데 그 힘이 없을 땐 발톱은 감추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당권 접수하겠으니까 당원 가입 많이 해달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대선 끝났어요. 국민의힘 지도부가 자 다음번 지방선거 때까지 당이 비상 상황입니다. 전당대회 안 엽니다. 자 새로운 지도부 안 뽑고요. 그냥 비대위 체제로 가겠습니다. 결정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당권을 접수할 기회조차 없잖아요. 그건 감추는 거예요. 도와주고 그 사람들의 적개심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심을 희석시켜야 돼요. 그게 정치예요. 조금 더 뭐라 그래야 돼? 조금 더 정치력을 영민하게 발휘하시라. 정치력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는 진짜 보수파의 중요한 미래 지도자가 될 가능성이 많은 분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정치적인 기술만 조금만 더 하시라. 그렇게 말씀드려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재료가 아무리 좋아도 거기에 간이 안 돼 있거나 네. 양념이 안 돼 있으면 참 먹기가 힘든 음식이 돼버리잖아요. 유유님 가래요 빨리. 얼른 가라. 안녕하세요. 아니 근데 진짜 제가 볼 때는 정무적으로 탁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정무적인 조언인 거거든요. 저게 뭐 틀리다가 아니라 이게 저 당의 생리를 너무 잘하는 분이라 이게 밑보이게 되면은 그 다음에 걷는 길이 얼마나 힘든지를 알기 때문에 하는 거라서 너무 우리 한동훈 후보 지지자분들께서 너무 가라 얼른 가라 쓰잘데기 없는 소리야 이렇게 하지 말아 주시기를. 저는 근데 맞은편에 있는 예. 당 지도부 주류 그리고 김문수 후보 측에서도 사실은 이 사람들이 이제 선거 이기겠다고 이길지 모르겠지만 이기겠다고 꾀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입장에서도 어쨌든 한동훈 후보를 최대한 참여시키는 게 본인들한테 유리할 텐데 근데 그런 모습들을 전혀 보이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사실 지적이 돼야 되는 것 같고 이를테면 한동훈 후보 선대위원장으로 발표를 했다가 김문수 그 캠프에서 발표를 했다가 한동훈 측에서 나 이거 제안받은 적 없는데 그랬더니 나중에 내정이라고 바꿨잖아요. 이거 상황을 좀 제가 나중에 들어보니까 예. 어제 제가 월요일 대구쇼 정치 맛집에서도 전달드렸지만 예. 김문수 후보가 전당대회 때 사람들 여러 명 있을 때 네. 한동훈 후보한테 나중에 끝나면 제가 이기면은 선대위 참여해 주시죠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한동훈 후보 그냥 뭐 거기서 그냥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지나갔는데 예. 그거를 선대위원장 수락했다. 수락으로 본 거예요. 그리고 발표를 해버린 거예요. 아. 맞은편에서는 좀 뭐 언짢을 수가 있죠. 아까 김재원 비서실장이
그 한덕수 후보가 뭐 3번 연락했다라고 한 거 보면서 우리 불쾌했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본인들이 또 한동훈 후보 쪽에 했던 게 그런 방식인데 그러니까 존중하고 좀 소통하고 하는 것들을 충분히 해야지 뭐 이기든지 말든지 할 텐데 그런 모습이 너무 부족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요. 그 산동훈 후보 행보, 홍준표 전 대표 행보도 잠깐 좀 짚고 가야 될 것 같은데 미국 가시잖아요. 미국을 갔어요. 그러니까 홍준표 전 대표는 지금 경선 진행 중에 탈당을 혼자만 한 게 아니라 가족까지 싸그리 다 탈당을 시킨 다음에 이건 이제 선거에 참여 안 하겠다는 것까지는 저는 이해를 했는데 아예 미국으로 중간에 가실 줄은 몰랐는데 미국으로 가버렸어요. 하트 PD. 예. 요 행보는 어떻게? 요건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일단 경선 과정에 좀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이 그동안에도 계속 독고다이 스타일이기도 했지만 이번에는 그래도 나름 세를 많이 모아서 지지하는 의원들도 많고 해볼 만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당 경선 분위기가 뭐 한덕수랑 합칠 거냐 안 합칠 거냐 이걸 묻는 분위기로 가면서 자기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줄어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한테 와야 될 표가 김문수 후보 쪽으로 다 쏠리면서 자기가 억울하게 떨어졌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그런 당의 그 경선 과정의 문제에 대해서 경선 중에도 뭐 불만을 얘기하기도 했지만 결과가 그렇게 나오니까 이제 돕고 싶은 마음이 없다. 예, 그런 생각인 것 같고 뭐 본인이 그리고 이번에 돕는다고 해서 나중에 자기의 정치적인 또 뭐 어떤 길이 열릴 거라는 생각을 안 하니까 여기서는 그냥 뭐 자기 이번에 불만 그럼 있는 거. 진짜 손 털고 간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지난번에도 한번 당을 떠났다가 돌아온 적이 있잖아요. 그런 비슷한 지금은 뭐 이제 나이도 있고 하니까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하다고 본인도 생각을 하는 거겠죠. 당이 뭐 정말 위기에 빠져서 자기에게 손을 내밀면 그때는 올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어렵죠. 이게 김문수 효과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그 뭐 이제 홍준표의 말로 당을 30년 동안 지킨 사람한테는 지지를 안 해주고 뭐가 됐든 바깥에 자유통일당 왔다 갔다 한 사람한테는 새 상품 신상 같은데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찍어준 거 그럼 본인도 좀 떠나봐야지 그러니까 차라리 이렇게 해봤자 의미가 아. 없다라는 거고 이거 언젠간 다시 기회가 사실은 저는 적절한 정무적 판단이라고 사실 생각하는 게 한 번은 잠깐 없어야지 또 홍준표 아쉬운지도 알고 뭐 기회가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기회가 생길 것 같고 미국으로 가는 게 이상하지 않은 게 예전에 2012년에도 안철수 문재인 단일화했을 때 안철수가 미국 갔어요 그때. 맞아요. 예, 아 잠깐만 안철수 누구더니라? 문재인. 문재인당 그치. 그때는 예, 미국이었지. 미국으로 독일 갔어요. 아니고 예, 미국이었지. 미국으로 그때는. 갔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선을 메시지를 주는 거고 나는 대선에 개입 안 하겠다. 사실 뭐 그래서 막 이제 문재인 지지자들이 막 안철수 욕하고 하긴 했지만은 뭐 그것도 이제 다 이제 일종의 이제 경선 과정인 거죠. 그래서 뭐 홍준표 후보는 제가 진짜 비판도 많이 하고 저만큼 이렇게 세게 제가 때리는 분이 때리는 사람이 맞아요. 예, 정말 계속 뭐 어린 애라고 한동훈 얘기할 네. 때도 뭐 이게 말도 안 된다 뭐 계속 얘기를 했지만은 좀 미안한 감정도 들더라고요. 짠하다. 예. 우리나라 사람들 정서가 또 그래. 그래요. 그만둔다 예. 그러고 예. 뭐 또 세상 떠난 분이고 뭐 이러면은 모진 얘기 못 하고 우리나라 예. 정서가 지금 또 미국 가셨으니까 사람이 짠한 싫어서라기보다는 그냥 저하고는 이 정치 네. 철학이 안 맞아서 제가 아. 세게 비판을 했다. 좀 양해를 구하셨으면 양해를 좀 구합니다. 저도 네. 막 인터뷰 중간에 그분이 끊고 막 그랬잖아. 그러니까. 다 용서해 이제 괜찮아. 예. 이런 반응까지도 생각하고 미국에 가신 게 아닌가. 아 동정론. 그렇죠. 음. 그 정도 정치적 수는 그 정도 계산을 하셨겠죠. 그리고 이번 전당대회 치르면서 사실은 김문수 캠프에도 위장 취업해서 들어가는 의원들 많지만 홍준표 캠프에도 한덕수로 가고자 위장 취업한 분들 많았거든요. 유상범. 네. 이제 단일화 이제 추진 단장이신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얼마나 사실 이번에 그 캠프랑 같이 일하면서 홍준표 후보가 많이 섭섭하고 느꼈겠어요. 지금 본인의 자리에 대해서 아마 그런 것들의 어떤 결과가 아닌가 싶고 저는 다만 홍준표 전 시장이 정말 정계 은퇴한 것이냐 이거는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는지 그걸 봐야 될 거예요. 아 진짜. 안 했잖아요. SNS 계정을 정치인이 닫는 순간 진짜 난 안 하겠다. 네. 진짜 손 턴 거다. 특히나 홍준표 시장님은 저는 그걸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와, 정치부 기자들은 지금 그거 보고 있구나. 아니 뭐 다 은퇴한다고 했다 돌아온 사람들이 뭐 천지백갈인데.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좀 보면서 오늘 댓글창이 이준석 얘기도 좀 한마디씩 해주자. 그 또 댓글창에서 원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아까 전에도 있었고, 네. 예, 뭐 너무 이제 이게 정치공학으로 뭐 이렇게 가서 사실은 이준석이 이제 끼어들 자리가 별로 없기는 한데,
그나마 이제 저는 이제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그나마 평가를 하려고 하는 부분은 네. 그나마 자기 소신을 가지고 정책 얘기를 열심히 한다. 예, 그 부분은 좀 높이 평가하고 싶어요. 이 혼탁한 상황에서 귀담아서 들으셨어요, 정책? 정책이요? 저는 동의하지 않는 게 많아가지고 딱히 그렇기는 한데 뭐가 됐든 정책 얘기를 열심히 하려고 하고. 근데 이 단일화 이제 이런 개판 이 판국에서 이준석의 운신의 폭이 넓지는 않겠구나 이 생각이 들고 요 얘기는 하나만 할게요. 그러니까 이번 대선은 역대 제가 봐도 최악이에요. 저도 여러 대선을 지켜봤지만 이 정도로 진짜 이제 난장판을 지금 본 적이 없고, 최근에 이제 독일의 그 유튜브 채널 구독자가 2,400만 명인 그 유명한 이제 지식 채널 네. 쿠르츠 게작트라는 데에서 네. South Korea is over. 그래서 대한민국은 끝났다. 이런 그랬대요? 영상을 올려가지고 왜, 이게 왜? 1,000만 뷰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익히 알고 있는 인구 소멸 얘기, 지방 소멸 얘기 그랬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출산율 지금 0.72 이 정도 나오는 거 보면은 출산율이 심각하죠. 한 세대 지나면은 36명, 100명이 36명, 또 한 세대 지나면 13명. 네. 그게 또 지속되면은 5, 그러면은 100년 뒤에는 대한민국 자체가 소멸한다. 사실 모르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대선 의제가 사실은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좀 얘기도 나오고 후보 간에 조금 어떤 정책의 차이도 있고 막 이런 것들을 얘기가 나오기를 기대를 하는데 현실은 시궁창이고 김문수하고 한덕수 단일화 지금 이거를 지금도 얘기하고 있고 사법 리스크 얘기하고 있고 정말 정말 진짜 정치 평론가로서 일단 좀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고 국민들한테도 예, 좀 참담해요 솔직히. 예. 왜안 이준석이라도 그렇겠습니까? 좀 정책 얘기 많이 하고 좀 해줬으면 좋겠다. 예. 그 이준석 후보는 이제 한 달 정도 남았는데 가면 갈수록 몸값이 올라갈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여론조사가 좀 잡히고 있고 아까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사실은 3자 대결을 했는데 9% 6% 누구랑 붙이든 간에 여기 여론조사 말고 다른 뭐 여론조사 기관의 여론조사 봐도 저 정도 잡히죠 지금. 네. 근데 2% 3%만 잡혀도 대선판에선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대선판은 늘 51대 49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막판 가면 쫙 갈라져요. 그래서 3당, 그러니까 3자가 몇 퍼센트를 가지고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다른 캐스팅 보트를 줍니다. 지난 대선만 해도 0.7% 73. 예. 0.73으로 이재명 후보가 졌는데 심상정 후보하고 단일화했으면은 그 표가 같으면 결과가 달라질 정도로 이런 막 2, 3%가 중요한데 지금 이준석 후보가 쭉쭉 한번 돌려봐 주세요. 최근 돌아가는 여론조사에서 지금 계속해서 표를 뭐 2, 3%를 넘어서는 득표율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요게 계속 몸값이 올라갈 겁니다. 왜냐? 이제 그 한덕수로 단일화가 됐든 김문수가 단일화든 되든 빅텐트 얘기는 반드시 나올 거거든요. 근데 이준석 후보는 절대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계속 빅텐트 얘기하면은 2차 가해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저기서는 또 몸이 다를 거예요. 빅텐트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김준일 평론가 말처럼 지금은 뭐 양당이 워낙 치열하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좀 빠져 있지만 이슈에서 아마 계속 이슈가 언급될 것 같아요. 아예 뒤로 네. 갈수록 당연히 또 단일화 제가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은 단일화 얘기 때문에 또 얘기가 많이 될 것 같아요. 뭐 예. 스카이님은 김준희 뒷조사해야 된다. 이준석한테 뒷돈 받은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누구한테 제가 그럴 사람입니까? 예, 그냥 평론하는 줄 거죠. 돈은 있나 모르겠어. 그러니까 뒷돈은. 이준석 거지 됐어. 변호사한테 털려서. 알겠습니다. 최근에 근데 그건 있더라고요. 이준석이 달라졌다. 그러니까 최근에 계속 그동안 뭐 우리가 안철수가 달라졌다를 한 100번 정도 해왔는데 이준석이 달라졌다 하나 포인트가 있는 게 그동안 사실 여기서도 저도 지적을 했지만 그동안 같이 뭐 한다고 했던 사람들 뭐 천하용인 중에 누구밖에 안 남았다 이런 말씀도 네. 드렸었는데 그동안 앙숙이라고 평가받았던 사람들이랑 이제 같이 좀 뭔가 뭐 연대까지는 아니지만 같이 좀 만남 혹은 좀 안철수 재회 후보? 이런 것들을 네. 하고 있거든요. 안철수 안철수 전 의원 말고 후보랑 또 누구 만났어요? 장해찬 그 아. 당협 장해찬 전 전 최고위원이랑 라방을 최근에 같이 했어요. 두 사람도 완전 앙숙이잖아요. 왼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대척점에 있었던 사이고 공격도 서로 많이 했었고 네. 그런데 최근에 서로 이제 껄껄껄 웃으면서 방송도 같이 하고 라방을 같이 했었거든요. 했어요. 네. 그런 모습들이 그동안 이준석한테 좀 아킬레스건 혹은 리스크로 이제 평가받았던
뭐 부분들을 조금 이제 뭐 중화시키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정치판에는 진짜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친구도 없다는 말이 딱 맞아. 예, 이제 그 살아있는 생물입니다, 정치판은. 하나만 그럼 아우 시간이 많이 갔지만 오늘 대체 공휴일이라서 많이 안 보실 줄 알았는데 2만 명 넘는 분들이 아직도 함께하고 계시네요. 하나만 더. 안철수 의원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안철수 의원 평가도 잠깐 하고 이제 경선이 끝난 마당이니까 잠깐 하고 갈게요. 안철수 의원은 저는 이번에 진짜 물론 2강 올라간 데는 실패했지만 얻은 게 많은 것 같아. 안철수 의원은 4강에 다 안 될 거라고 했을 때 이분이 올라가면서 플러스 요인이 되게 많지 않아요? 김광일 기자 어때요? 사실 당 특히 여의도 네. 국회에 있는 사람들은 국민의힘 사람들은 네. 안철수 의원을 같은 당 사람으로도 안 봐왔거든요. 진짜요? 이를테면 뭐 의원총회도 잘 참석 안 하고 음. 그리고 뭐 당에서 뭐 중요한 어떤 뭐 표결 같은 거 할 때 같이 논의에 참여 안 했는데 저기 완전 당의 당론과 다른 표결을 보이거나 아니, 사실 그리고 이번 윤석열 정부 단일화하면서 같이 이제 들어온 건데 그렇죠. 그 뿌리가 이후에 예. 접점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다들 대선 주자로 보지도 않았고 그랬는데 이번에 어쨌든 뭐 민심과 이런 여론조사에서 4위까지 어쨌든 한 거니까 나름대로는 이제 입지를 좀 구축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번에 얼마 내고 들어간 거? 1억인가 이번에? 단계별로 경선이? 1억이었으니까요. 단계별로 1억. 최종 그러니까 2억이었겠죠. 예. 아니 3억이구나. 아, 3억 내기는 네, 건가? 아니 다 뽑은 것 같아. 안철수 의원은 3억 내고 충분히 정치적인 어떤 결실을 얻은 느낌이에요. 뿌리를 내린 느낌? 어떻게 보세요? 뭐 이제 그런 평가도 있을 수 있는데 안철수 의원의 위상이 사실은 점점 옛날에 그 영향력의 파이 크기가 네. 줄어든 거는 우리가 부인할 수 없어요. 크게 봤을 땐 계속 줄어왔죠. 그러니까 2012년부터 대선부터 해가지고 그 네. 다음에 여러 가지 당도 사실은 쪼그라들다가 결국 이제 국민의힘으로 옮겨갔고 그 지지율도 계속 떨어지거든요. 뭐가 됐든 대선에 나오든 뭐가 됐든 이게 그러니까 뭐 안철수가 끝났다라고 생각은 하지는 않지만은 돌파구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가 그렇죠. 숙제 사실은 음. 국민의힘에서 착근하지 못했다라는 거는 말씀해 주셨고 그러면 이번 경선을 통해서 착근을 했느냐 안철수를 그러면은 만약에 이런저런 뭐 이제 중도 확장성까지 고려를 했을 때 안철수를 대안으로 국힘이 뽑을 수가 있겠느냐에 대해서는 여전히 물음표예요. 그렇게까지 따지자면은 네. 아 그렇지. 그리고 그렇지. 사람이 없어요. 이제는 안철수 주변에 사람이 아예 없어요. 옛날에 뭐 국민의당부터 해서 점점 줄어왔지만 이번에 선대위 캠프에 대변인을 누가 했냐면 네. 안철수 의원의 보좌관이 했어요. 전 이런 경우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거는 사람이 없어서예요. 의원실 보좌관이 했어요. 어. 물론 그 보좌진이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잘 알고 있는데 그리고 그분의 능력과는 별개로. 네, 근데 이런 공식은 저는 본 적이 아하, 없었어서 그게 이례적인 일이군요. 네, 아주 그리고 오랫동안 네. 지켜왔던 사람들도 이제는 다 떠났다는 점 이런 아이고. 것들이 좀 부정적인 요인이죠. 그러면 겉으로 볼 때는 이번에 4강에 예상을 깨고 올라갔으니까 굉장히 잘했고 얻은 게 많은 것 같지만 전체적으로 길게 봤을 때는 안철수 의원이 착근했다라고 보기엔 아직도 조금 위태위태한 면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평가하고 오늘 진짜 댓글창이 난리가 났어요. 특히 그 민주당 탄핵 찬반 오늘 김준일 평론가와 장성철 소장님 의견이 막 엇갈렸잖아요. 이때 제가 그래프를 보고 있는데 댓글 그래프가 폭발. 혈당 스파이크 치듯이 쳤어. 엄청나요. 여러분의 의견도 조금 소개를 할게요. 상훈문님은 장성철 소장님 의견에 완전 동의합니다. 어떤 순간이라도 사법 시스템과 헌법을 흔들면 안 됩니다. 반면에 하루 아빠님은 아니 당한 사람 입장에선 비합리적이면 바로잡는 것도 맞죠. 내란 세력이 노골적으로 대선 후보 날리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막으려고 하는 거다 이러셨고 반면에 성이름님은 아니 지지율 높으면 그럼 재판을 그만하라는 건가요? 이렇게 말씀하셨고 최윤정님은 사법 시스템과 헌법이 대법원장과 대법원들에 의해 내동댕이 쳐졌기 때문에 쳐져 있으니 사법 시스템과 헌법 수호 의식을 세우고 재판하란 말이다 이렇게 쓰셨고요. 반면에 마르세님은 아니 누가 재판하지 이건 아니고 모든 순간의 감사님 선거 개입이면 탄핵이 맞죠. 하지만 지금 선거 개입이라고 이걸 볼 수가 있는 것이냐라는 말씀으로 이 지금 탄핵에 대해서는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 요 다음 주는 아마 국민의힘은 단일화 이슈로 또 민주당은 이 대법원장 탄핵 이슈로 상당히 떠들썩한 한 주가 될 것 같아요. 이번 주는 단일화 이슈가 더 클 것 같고 다음 주는 대법원장 탄핵 이슈가 클 것 같아요. 여러분 날도 좋은데 이거 골치 아파하지 마시고요. 이게 다 대선의 과정입니다. 어떤 대통령을 뽑을까 너무너무 중요한 과정이니까 한 달 정도는 부지런히 시사 이슈들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커피를 나눠야죠. 오늘 노는 날 여러분 안 나가시고 함께 해주셨으니까 2잔씩 돌릴까요? 커피 상황 괜찮아요, 하트 PD? 돌리죠 뭐. 쿨. 쿨하게. 네. 그럼 여러분 저희가 두 잔씩 한 분을 호명하면 그분한테 두 잔 네, 두 쿠폰이 잔은 가죠. 쿠폰이 가죠. 네, 예. 가는데 두 분씩 뽑자는 얘기죠. 그러면 저희가 8분을 뽑겠습니다. 김광일 기자. 저는 내가 보면 내가 맞는 거고 타인이 보면 타인 말이 옳습니다.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지만 김도식님, 제가 아는 그 안철수 캠프의 그 측근인지 모르겠지만 김도식님께서 이런 말씀 주셔서 한 잔 드리겠습니다. 네, 하트 PD. 우태식님이 이제는 커피를 위해 자신을 소개하는 순간이 또 오네요. 김준일 잘생김. 아니, 우태식님. 김준일 잘생김으로 했는데 왜 본인이 그분한테 드리세요? 네? 김준일 잘생김으로 했는데 하트 아니 PD가 앞에 본인의 또 속마음까지 고백을 해서 예. 알겠습니다. 자, 김준일 평론가. 예. 빅토리아님 아까 전에 제가 그 댓글 올려주셨는데 김준일 말은 멍멍이 소리. 장성철 오늘 맞는 말만 하네요. 화이팅. 이렇게 장성철 소장 지지해주신 분 한 분 드리고 또 한 잔 드릴게요. 또랭님이 연휴 쉬지 못하고 일하는 사람입니다. 커피 한 잔 주시면 힘낼게요 하셨는데 커피 한 잔 드시고 뭐 장성철이냐 김준일이냐는 그냥 취향 차이다. 뭐 제 소리가 틀렸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다 이해합니다. 저는. 예, 예. 저는 케이스님 드릴게요. 그냥 솔직 담백하게 현정 누나 커피 한 잔 주세요. 이러셨는데 꼭 누나라고 해서 드리는 건 아니고 예. 케이스님 한 잔 하십시오. 예, 한 바퀴 빠르게. 초코슈님. 네. 지난 이야기지만 청취율 조사인 줄 알고 받았더니 OK 대출이랑 에너지 정책 관련 여론조사였어요 하셨는데 예, 초코슈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돌까요, 김광일 기자? 또 한 바퀴 더 돌아요. 아까 저 아이디를 잘 못 봤는데 오늘은 어린이날 커피 주세요라고 하신 리치 데디 교육님. 오늘 어린이날 아닌데? 오늘은 어른이날이라고 하셨네요. 어른이날. 어른이날. 대체 공휴일이라서 어른이날이라고 하셨나 봐요. 맞네, 맞네. 고맙습니다. 김지훈 일평론가? 저는 아까 2잔 드렸어요. 2잔 하셨어요. 예, 저는 예, 꽃길님 드릴게요. 이분은 현정 언니 커피 한 잔 달라고 동생한테 한 잔 드려야겠습니다. 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금요일에 여러분 차담회에서 만날 날을 저도 학수고대 기다리면서 내일 일단 뉴스쇼 7시 10분에 여러분 함께 해주셔야죠. 오늘 연휴의 마지막 날 집에서 계속 연휴 보내신 분들은 날도 좋네. 오늘 나가서 공원이라도 한 바퀴 산책하시고요. 한강이 차로 한 30분 내에 있다면 한강 한번 나가보세요. 너무 좋아요 요새. 자, 윤준일 기자. 예, 오늘 연휴 마지막 날 즐기시고요. 운동도 하시고 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금수 광세요.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정하면 김현정의 뉴스쇼 김현정의 뉴스쇼.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